지혜를 그릴 수가 있나? 자, 일단 네 오늘 수업을 해보겠습니다. 자, 아무튼 뭐 일단은 그 월요일날고 그 중간고사 범위부터 간단하게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이 요놈의 난이도는 선생님이 중하로 판단하게 했는데요. 네, 이다음부터 실수한 친구들 위험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죠? 이번 시험이면 아마 90점 정도에서 힘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생각이 되겠죠? 위험합니다. 자, 오늘 이번 월요일날 본 시험지부터 꺼내주시면요. 2번이 거의 준킬러 느낌입니다, 여러분. 2번 아이고 압살했던데 그냥 여러분. 완성들을 좀 하시면 좋을 것 같다. 3까지는 안 되지 않을까요? 그죠? 완성들 하시면 되지 않을까 싶고요. 그 다음에 많이 틀린 문제가 12번은 이거 거의 킬러급인데? 12번은 누가 틀리지? 네야. 이거 다시 다 못했습니까? 혹시 풀이하는데 수행 5초 안 풀린 거 있나요? 12번. 12번 그 이거. 아니 근데 이거잖아. 그 문제. 이거 문제 오릅니까? 답지 오류. 선생님 답주를 하신. 아 이게 답지 오류예요? 12번. 아 그렇구나. 아 그러면 그럼 너 오케이 인정. 이거 다 맞췄구나. 미안합니다. 3번 아니에요? 아 그러니까. 3번. 네 3번. 아 요게 문제 오류였고. 그러니까 문제 오류가 14번인데 거기 뒤에 px를 x-의 제곱이고 우리 조교쌤이 이제 플러스로 바꿔주긴 했는데 그게 아니라 x-2였습니다. 아마 이 구조를 좀 알면 그거인 줄 알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게 왜냐면 얘가 이제 그쵸 x-2로 나온 나머지 없기 때문에 거기 옆에 딸려 붙어 있는 그 항이 x-2여야 이제 답이 나오는 구조인데 어찌됐건 출제측에 문제가 있는 거기 때문에 전원 정답 처리를 해서 점수를 산출했고요. 네. 그리고 15번은 15번 맞지? 네야. 이게 풀이는 잡혀 있는데 a 제로를 잘못 구한 느낌인데 그죠? 그 좌변의 식을 fx라 가정을 하면 얘가 a 제로가 있고 듣고 그러죠. a1의 x-1로 이렇게 1승 a2의 뭐 x-1의 제곱이 이렇게 있는데요. 그러면 그죠? 4번. 이게 이 a2부터 짝수들만 구하라는 거니까 이렇게 해서 이제 a10까지 가는 거였습니까? a10 맞나? 그런 문제인데 얘가 이제 좌변을 fx라 치면 요게 이제 f 원래는 이제 1과 마이너스를 대입한 걸 더해서 나누기 이해하는 건데 그쵸? 얘가 항이 지금 x-1로 잡혀 있으니까 여기에 2를 넣어야지 원래 1 넣는 효과가 되는 거라서 f2에서 0을 넣어야지 마이너스 1의 효과가 되니까 f0을 2로 나눈 거는 풀이 보니까 다 잘 했던데 빼기 a 제로가 없으니까 그렇죠? a 제로를 구하려면 a 제로 구하려면 x 뭐 넣어야 돼요? 1? 1 넣어야 돼요. f1입니다. 요거를 또 f0으로 착각한 친구도 있어가지고 알겠죠? 그래서 1을 대입한 값을 여기 빼면 정답이 나온다. 뭐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짝수를 잡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상수항을 빼내면 알겠죠? 그런 문제였는데 여기 이제 1을 넣어야 되는 환경이었다. 이 정도로만 체크하면 되고 16번이 그 다음에 이제 풀이 문제가 되겠네요. 16번이 어쨌든 뭐 이번 시험이 킬러가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16번을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16번은 공부할 포인트가 하나 있기 때문에 그거를 좀 정리해드리면서 풀이 가볼게요. 16번입니다. 보시죠. 자, 보통 이제 이 복소수의 성질 파트 문제는요, 여러분이 아는 성질이 아니면 Z를 그냥 A 플러스 BI로 잡고 Z바를 A 마이너스 BI로 잡은 다음에 다 때려놓고 풀면 되거든요. 알겠죠? 근데 그렇게 풀면 디귿이 어려워지죠. 알겠죠? 디귿을 푸는 풀이법을 오늘 잘 세팅해놓고 이런 문제는 잘 나와요. 이 어려운 문제를 출제할 때 잘 내는 패턴이기 때문에 잘 잡아두고 다음에 또 만나면 잘 사용을 하셔야 알겠죠? 자, 일단은 기억부터 보면은 Z가 실수이면 Z는 Z바다 요거는 이제 뭐 바로 알고 있어야 될 성질이긴 하고요. 우리가 보통 이제 켤레 복소수 배울 때 Z가 뭐 A 플러스 BI라 치면 Z바를 A 마이너스 BI 잡는데 기본적인 켤레 복소수 성질이 둘의 곱이나 그죠? 둘의 합이 뭐다? 실수가 나온다. 요런 말이 이제 많이 그 기본 성질로 잡아놓고 풀고 해야겠죠. 그 다음 이제 요거 말고도 이제 뭐가 있냐면 Z랑 Z바가 똑같으면 얘는 뭐가 되는 거야? 이면 Z가 뭐라는 소리야? 실수가 되겠죠. 이 얘기가 요런 이제 어려운 유형에 아주 잘 쓰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그거는 풀면서 얘기해 볼게요. 기억으로서 어쨌든 간에 Z가 바로 기억이 나와있죠. Z가 실수면 Z랑 Z바는 같으니까. 그렇죠? 요거 뭐 A 플러스 BI로 대입해서 확인도 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뭐 대입으로 차근차근 풀어드리면 Z가 실수라는 게 이제 A 플러스 BI로 잡았을 때 실수라는 건 B가 0이라는 거죠. 그죠? 그러면 이제 Z바를 구하면 원래는 A 마이너스 BI인데
B가 00이 돼버리면 같은 게 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기억은 참이다 라는 값밖에 나오는 거고, 니은 가면요. 니은은 Z 곱하기 Z바는 A 플러스 BI와 A 마이너스 BI를 곱하는 거니까 뭐야 이거? A 제곱 제곱 따라 제곱이죠. 이건 실수입니다. A, B는 실수죠. 이 실수들의 제곱이합이 0이라는 건 둘 다 0이라는 거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Z가 0이다 이런 결론 나오겠죠. 알겠습니까? 자, 문제는 디귿인 것 같은데 디귿을 여기다 볼게요. 디귿은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Z가 Z바가 아닌 상태에서 1-Z분의 Z의 제곱이 실수이면 다음을 만족하냐라는 건데, 이게 이 숫자의 형태가 쉬우면 사실은 A 플러스 BI로 집어넣고 산수해버리면 해결 볼 수 있는데요. 사실 이 모양이 쉬워도 그런 식으로 푸는 게 좋은 풀이는 아니기 때문에. 알겠죠? 그럼 우리가 이걸 어떻게 받아야 되냐면, 어찌 보면 여기서 기억에서 힌트를 줬어요. 알겠죠? 여러분들이 요 문장, 여기에 키는 요 문장의 해석입니다. 알겠죠? 얘를 여러분 어떻게 받아야 되냐면, 요 놈이 실수면 얘와 얘의 켤레는 어때? 같을 거 아니야. 기억에서 얘기했잖아. Z가 실수면 그 수와 그 수의 켤레는 같은 식인 거죠. 그렇죠? 그러면 요 문장의 해석이 앞으로도 이렇게 하세요. 이게 쉽게 나온다 하더라도 얘가 실수라는 건 1-Z분의 Z의 제곱이랑 얘의 켤레가 켤레 복소수의 성질에 의해서 이렇게 쓸 수 있는 거 맞죠? 맞습니까? 얘 둘이가 같다 이 말인 거야. 여러분들 요 해석을 딱 박아둬야 됩니다. 요건 이제 복소수 성질 문제에서 어려운 버전의 문제에서 꽤나 잘 나오는 해석. 알겠죠? 그래서 얘가 실수다라는 건요, 얘랑 그 켤레가 똑같아 이 말을 하는 거야. 알겠습니까? 자, 그럼 그 상태에서 다음이 맞는지 확인해봐라 그랬잖아. 그렇죠? 정리해볼게요. 자, 이거 식정리하면요 요렇게 급하겠습니다. 전기할게 그냥. Z제곱 마이너스 Z제곱 Z바는 Z바 제곱 마이너스 Z 곱하기 Z바의 제곱. 여기 있죠? 네. 다 넘기겠습니다. Z제곱 요걸 먼저 쓸게요. 마이너스 Z바의 제곱 마이너스 Z제곱 Z바 플러스 Z바 제곱은 0이다. 그거 맞죠? 자, 얘 앞에 거 합쳐 쓸게요. Z 플러스 Z바 Z 마이너스 Z바 마이너스 여기도 ZZ바가 있고 ZZ바가 있으니까 ZZ바 마이너스 묶으면요 여기 Z 하나 남고요 마이너스 Z가 남겠죠. 이는 0이다. 됐나요? 네. 인수분해하면 Z 마이너스 Z바 바로 하고 Z 플러스 Z바 마이너스 Z 곱하기 Z바 다 0이다 이 소리죠. 그죠? 문제에서 얘는 달라 그랬으니까 얘가 0이 될 리는 없어 이 말이죠. 이랬습니까? 결론은 얘가 0이다 라는 걸 나올 수 있겠죠. 얘가 0이라는 건 문제 제시한 그 식과 똑같은 식이기 때문에 이건 3이었다. 이런 문제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요 해석은 꼭 잘 잡아줘야 돼. 알겠습니까? Z가 실수라는 것은 그놈과 그놈의 켤레는 같은 값이야 라는 걸 이제 시우 쓰란 소리예요. 그걸 정리하시면 결과가 잘 뽑아진다 이렇게 됩니다. 체크해 보시고요. 나머지는 반성해야 하는 문제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되는 친구들은 반성을 좀 하시고요. 혹시 모르는 게 있다면 따로 꼭 질문하시고요. 자, 그리고 이제 금요일날 봤죠. 여러분들 아직까지 많이 괴롭히고 있는 기말고사 범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경우의 수는 그럴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 경우의 수도 과제풀이 위주로 이제 수업이 진행되겠지만 여기 그 시험지에 나와 있는 경우의 수도 모아서 한 번에 풀게요. 일단 1차적 풀이는 경우의 수를 제외한 나머지 문제만 풀이하도록 하겠습니다. 준호 시험지 없냐? 그렇죠. 아하, 네. 잠깐 같이 봐라. 알겠지? 이따가 복사를 해줄 테니까 같이 시험 좀 봐라. 붙여서 봐. 일단 여기에서는요, 선생님이 또 여러분 푸는 문제를 보니까 이 4번이 또 은근히 이제 4번의 번호 때와 다르게 킬러 느낌인데 이게 두 가지 측면이죠. 첫 번째는 이거 되게 조심해야 됩니다. 여기 이런 장난은 학교생들이 엄청 잘 치기 때문에 여러분이 딱 나오면 긴장을 다 하고 있어야 돼요. 나오는 첫 번째 포커스가 뭡니까? 최고차항이 최고차항 개수가 문자였을 때, 그렇죠? 지금 주어진 그 부등식은 근데 여기 적혀 있구나. 여기 문제 2차 부등식으로 적혀 있네요. 그죠? 그러면 K는 0이 되면 돼, 안 돼? 안 돼. 그럼 이제 여기는 말에 2차 부등식이라는 멘트가 있어서 여러분들이 문제를 읽을 때
특히나 지금 이 문제처럼 최고창이 이렇게 문자로 박혀 있는 것들은요 긴장을 많이 해야 됩니다. 이 한 끗 때문에 틀리는 게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마이너스 10좀 적고 얘기할게요. k 플러스 2x 뭐냐 플러스 2k 플러스는 0이다. 이런 상황인 건데요, 그렇죠? 네, 시계 모양이 뭐 확인할 필요는 없는 문제긴 하죠. 일단 첫 번째 2차 부등식이나 멘트가 있기 때문에 제일 먼저 할 일이 뭐야? k는 0이 아니다. 여기 뭐 도움이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저거 적어놔야 됩니다. 그렇죠? 만약에 2차 부등식이라는 말이 없이 이런 경우 문제도 있죠. 부등식이 항상 성립하는 뭐 k의 범위를 구해라 하고 나서 문제가 이런 거야. k제곱 마이너스 2kx 플러스 2k 마이너스 1 정도 잡아볼게요. kx제곱이죠. kx제곱 문제 하나 가져오겠습니다. 자, 다음 부등식이 x값에 관계없이 항상 성립한다. k의 범위를 구해라. 그럼 어떻게 풀어야 돼? 이렇게 분리식. 얘 어떻게 풀 거야? 얘기를 해주시죠. 판별식 잠깐만. 준우야, 이거 몇 차 부등식이야? 2차입니까? 인지 모릅니다. 그렇죠. 그런데 뭐부터 해야 돼? 소원이 뭐부터 해야 돼? 모르겠어. 0대 뭐부터 해야 돼? X로 묶는다. 네, 뭐라고요? X로 묶는다. X로 묶는다. 최악이야, 최악이야. 안 돼. 큰일 나. 야, 2차 부등식을 인수분을 해야지. X로 묶으면 절대 안 되죠. 야, 부등식, 임의의 실수 X에 대해서 이 부등식이 항상 성립한다. 그러기 위한 K의 범위를 구해라. 문제 상황이 됐죠? 그죠? 이거랑 뭐부터 해야 돼? K로 묶는다. 아니야. 서진아 뭐 해야 되고? 모르겠어. 인사 뭐야? 여러분 이거 몇 차식이에요? 2차 이하의 식이라고 한번 대답하면 된다 했죠. 2차 식이라고 딱 규정되지 않았으니까 2차 이하일 텐데 뭐 때문에 2차 식이라고 얘기할 수 없는 거야? K 때문에. 그럼 K가 뭐가 되면 2차가 아닌데? 0이 되면. 첫 번째 K가 0인 것부터 확인해야죠. 왜? 걔는 2차식이 아니니까. 그럼 K0을 대입해 봅시다. K0을 집어넣어버리면 마이너스 1은 0보다 작다. 답이 돼야 안 돼? 되네요. 항상 성립하네요. 답 하나 확보. 됐어요? 두 번째 K가 0이 아니라면 얘는 몇 차 부등식이야? 2차 부등식이죠. 그러면 2차 부등식이 항상 0보다 작아야 되지, 그렇죠? 0보다 작다가 되게 특이한 케이스 아닙니까? 보통은 여러분 0보다 크다를 많이 풀잖아. 그런 거에 대한 어떤 그 함정 포인트 다 갖고 있어야 돼. 0보다 작으려면 그래프가 어떻게 생겨야 되죠? X축 밑에. 그렇죠. X 밑에 있으면 X축이 있고 그래프가 위로 볼록이 아래로 볼록이야. 위로 볼록이 돼야 돼요. 이런 그림을 그리는 게 좋은 겁니다. 알겠죠? 네. 그러면 K가 0이 아니라면 이렇게 생겨야 돼. 이렇게 생기려면 어떻게 돼야 돼? K가 음수이면서 판별식이 0보다 작아야 되겠죠. 이걸 다 만족하는 게 정답. 플러스 0도 정답. 이해됐습니까? 오케이? 이거 0 챙겨가야 돼. 뭐 답이 나올지 모르겠는데 쌤 좀 풀어볼게. 건드린 김에 다들 정리가 좀 안 돼 있는 느낌이라서 정리하면요. 판별식은 K제곱 마이너스 K에 2K 마이너스 답이 안 나올 것 같은데 이거. 그쵸. 마이너스 K제곱 나오겠다. 마이너스 K제곱 플러스인가요? 플러스 K인가요? 그죠? 이거 작다. 양변 마이너스 곱하면 이 풀고 있는 겁니다. 이거보다 크다. K는 K 마이너스 1보다 크다. K는 0보다 작거나 1보다 크다. 그죠? 단 요걸 만족해야 되기 때문에 얘는 정답을 인정할 수 없고. 알겠습니까? 밑에서 나온 답은 K가 0보다 작다고요. 위에서 나온 답이 0도 답이 되면 는이 들어가야 되겠죠. 알겠습니까? 요게 주관식이면 답이 정확히 이래야 돼. 는이 있는 부등식. 알겠습니까? 되게 잘 나오는 버전입니다. 알겠죠? 이해됐어요? 요게 이제 약간 변화를 줘서 이렇게 나온 것 같은데 쌤 생각 얘가 더 쉬운 느낌이긴 합니다. 알겠죠? 왜 그러냐면 2차 부등식이라고 딱 못을 박아놨기 때문에 K가 0 되는 건 확인하지 마 이런 뜻이야. 알겠죠? 그러면 0은 아닌 거니까 그럼 마찬가지로 똑같은 풀이는 어떻게 풀어야 돼? 얘가 항상 0보다 작으려면요 그래프가 이렇게 생겨야죠. 그죠? 제일 먼저 확인할 때 K는 음수가 됩니다. 그리고 판별식이 0보다 작아야 되겠죠. 알겠습니까? 풀이 진행해 보면 판별식을 써보면요 반의 제곱 마이너스
AC 2K 플러스 1입니다. 그러면은 마이너스 2K 제곱 이거 제곱 빠졌다. 마이너스 2K 제곱이랑 K 제곱 마이너스 K 제곱 플러스 4K랑 마이너스 K 플러스 3K 더하기 4 이거 작다. K 제곱 마이너스 3K 마이너스 4가 이거보다 크다. 인수분해하면 K 마이너스 4랑 K 플러스 되겠네요. 크다. K가 마이너스 작거나 4보다 크다. 단 K는 음수해야 되기 때문에 얘가 답인가 봅니다. 그죠? 정답은 K가 마이너스 작다가 나오면 딱 맞는 답이고요. 얘가 말하기를 정수 K의 최대값이니까 마이너스 2가 답인가 보네요. 그죠? 이렇게 마무리하면 되겠다. 잘 챙겨두세요. 뭐 앞으로 계속 만나게 될 유형이 아닐까 싶네요. 알겠죠? 아까 얘기했던 복소수 문제나 지금 푸는 2차 분식의 이 절대 분식 해석이나 잘 나온 소재니까 잘 챙겨놓으시고 경우의 수는 이따가 질문을 싹 받아가면서 한 방에 싹 풀어드릴게요. 그리고 10번도 좀 틀린 친구도 있던데 10번 다시 다 풀었겠죠? 아닌가? 그죠? 10번이 마이너스 대입하고 2 대입하면 A, B 연립해서 풀어서 잡아내면 인수분해를 마이너스 1과 2로 조립적으로 때리면 뭐 그죠? 2차 시간은 나올 것이고 그거에 대한 근과 계수로 곱셈공식 연결해서 풀어라 뭐 이런 얘기인 것 같습니다. 알겠죠? 네. 이거는 방향도 보이는 거기 때문에 잘 수정하시고 12번은 풀이를 해야 될 것 같네요. 12번은 풀어보겠습니다. 12번을 풀면서 혹시라도 이 오메가에 대한 정리가 잘 안 돼 있는 친구들을 위해서 오메가 정리를 간단하게 하면서 풀어드릴게요. 오늘 어차피 이제 경우의 수 풀이만 뒤에는 하면 되기 때문에 필요한 정리는 좀 해드리겠습니다. 자, 이 오메가에 대한 성질 정리 좀 해보죠. 자, 우리가 배운 오메가가 종류가 두 개죠. 그렇죠? 자, 기억이 나는 친구들 대답을 해주세요. x 3승이 1 얘를 만족하는 의역은 오메가라고 하면 그죠? 기본 세팅을 좀 해야죠. 그죠? 자, 얘를 만족하는 한 혹은 오메가다라면 우리가 어떤 힌트들을 써먹어야 되는 거지? 첫 번째, 대입하면 성립할 거 아니야. 오메가 3승이 1이다. 3승 1이라고? 주기가 3개짜리 수구나 챙겨두시고 그렇죠? 두 번째, 뭐 있어? 넘겨서 인수분해하면 어떤 2차식이 숨어있죠? 정리해볼까? 저기 숨어있는 식을 여러분들이 이미 인지하고 있어야 됩니다.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은 0일 거니까 x가 1이 아닐 거니까 오메가는 여기서 튀어나오는 거죠. 그럼 x 더하기 x 더하기 1은 0이 염두가 돼서 그죠? 얘의 허근이었을 거란 말이야. 이해되겠습니까? 그쵸? 대입하면 성립했을 거 아니야. 그럼 여러분들이 선생님 오메가 제곱 더하기 오메가 플러스 1은 0입니다 라는 거 하나와 그죠? 그 다음 세 번째 요놈의 한 허근이 오메가면 나머지 근은 뭐예요? 오메가 바가 되겠죠. 그쵸? 그러면 근과 계수 관계에 의해서 두 근의 합은요 오메가 플러스 오메가 반은 요거 못 푸셔도 돼요. 여기 x가 있다 생각하면 되겠죠. 마이너스 a분의 b 마이너스 1 될 것이고 오메가 곱하기 오메가 반은 a분의 c 1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되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오메가를 만나면 요거를 적어놓고 푸는 게 제일 베스트예요. 이렇게 적어놓고 푸시면 됩니다. 되겠습니까? 물론 이제 요 말 대신에 이렇게 문제를 내는 경우도 있죠.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은 0의 한 허근이 오메가다라고 줄 때도 있죠. 그러니까 이 문장이나 이 문장으로 오메가의 정체는 던질 거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이 요걸 정리해놓고 풀어라. 알겠죠? 정리해놓고 막 대입하다 보면요 답은 다 나옵니다. 알겠죠? 그래서 저걸 정리할 수 있냐 없냐의 차이인 거죠. 이거를 아예 외워버리셔도 되는 게 어차피 이제 두 번째 오메가를 적고 내가 외워드릴게요. 두 번째 오메가는요 식 이렇게 있죠.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1은 0 얘의 한 허근을 오메가를 하자. 이런 걸 만나면 그렇죠? 이제 뭐가 막 나와야 돼. 쌤 여기 대입하면 성립하는 거니까 오메가 제곱 마이너스 오메가 플러스 0 아닙니까? 그죠? 얘의 나머지 근이 오메가 바일 거니까 켤레하면 돼. 오메가 플러스 오메가 바가 1일 것이고 오메가 곱하기 오메가 바는 1 아닙니까? 그죠? 여기 숨어있는 3차로 잡아야 되겠죠? 그쵸? 3차 잡는 방식이 이렇습니다. 봐봐.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1이 0이라는 것은 양변에 뭘 곱해야 돼? 식을 정리하기 위해서 여기다 뭘 곱하면은 저 3차 모양이 나와. 그렇죠. x 플러스 1을 양변에 곱합니다. 이런 진행은 원래 해서 찾는 거죠. 전개하면 x 3승 더하기 1이 0이라는 거니까 얘의 근일 거란 말이야. 대입하면 오메가 3승이 얼마야? 마이너스 1이고요.
이해되겠습니까? 요거보다는 요걸 제곱해서 오메가 6승이 1이다를 많이 쓰죠. 요거 주기가 6개짜리 수니까. 이해됐습니까? 그래서 오메가를 만나면 여러분들이 이런 기본 세팅이 가능해야 돼요. 알겠죠? 거기에 이제 얘도 이 말 대신에 이런 말을 쓰기도 하죠. 오메가 3승이 마이너스 x 3승이 마이너스 되는 얘를 하나고 오메가다 이렇게 얘기하도 하죠. 그렇죠? 그러면은 요 라인이 나오면 여기 하나 둘 셋 네 개 세팅해놓고 풀고 요 라인 나오면요 하나 둘 셋 네 개 세팅 풀고 알겠습니까? 오케이? 그때 단순 암기를 하실 거면 3차가 포인트니까 어차피 변화가 얘가 플러스냐 마이너스의 문제란 말이야. 시계 모양의 구조는 많이 봐서 알 거 아니야. 그쵸?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 부호가 같습니다. 3승이 1이면 여기 플러스야. 3승이 마이너스 1이면 여기도 마이너스야. 그래서 같은 부호로 가버리면 됩니다. 알겠습니까? 무슨 말이냐면 오메가 3승 1인 게 있어? 아 그럼 2차식이 가운데도 플러스야. 물론 뭐 구조를 아는 친구들은 뭐 넘겨서 1수분의 뭐 체크해보면 바로 보이는데 뭐 좀 그게 잘 안 보이는 친구들은요 같은 부호를 띄니까 알겠죠? 바로 탁 박아놓고 그 다음 바로 쓸게 혈레 마이너스 요거 보면 쓰면 돼. 근각의 조각이 이렇게 9분의 5분 1 이렇게 잡아놓고 풀란 말이야. 그래야 안 헷갈려요. 알겠죠? 이게 오메가를 모르기 때문에 틀리지 않습니다. 알겠죠? 알지만 정확도가 떨어지는 거죠. 왜 50분 안에 정확히 풀어야 되니까. 알겠죠? 그러면 자세가 중요해. 잘 정리해 가겠습니까? 정리해 푼이 않습니다. 그래서 얘를 딱 봤을 때 뭐 이런 거죠. 오메가 플러스 오메가 바가 마이너스 1이고 합이 그죠? 자 이제 이 문제 적용을 해볼게요. 오메가 플러스 오메가 바가 마이너스 이미 이제 무슨 얘기하는지 알 거니까 그럼 저런 놈들이잖아. 그렇죠? 그 다음에 오메가 곱하기 오메가 바가 1이 되니까 그렇죠? 그러면 얘가 근과 계수 쓴 건데 그러면 생각을 해봐. x제곱 더하기 혹은 마이너스일 텐데 여기서 나온 건지 여기서 나온 건지만 찾으면 될 거 아니야. 그러면 두 분의 합이 마이너스 나온 건 요놈이란 얘기잖아. 그렇죠? 그럼 여기에 숨겨져 있는 두 개를 빨리 써야지. 아 얘는 오메가 제곱 플러스 오메가 플러스 1이 0이라는 거고 오메가 3승이 1이라는 얘기구나를 같이 세팅해 놓고 요걸로 이제 문제 풀어야죠. 알겠습니까? 그 상태에서 봐봐요. 오메가 3승이 1이면 이게 주기가 3이라고 부르는 이유가 뭐야? 예를 들면 오메가의 뭐 53승을 구할 거야. 어떻게 하면 돼? 3으로 넣어. 그렇죠. 53을 3으로 나눈 나머지 여기 더하면 8이니까 오메가 제곱이겠네. 그렇죠? 혹은 오메가 3승 더하기 오메가 4승 더하기 오메가 5승이 합은 얼마야? 0이죠. 이 주기가 3개짜리 합의 수는요. 차수가 여기다 3개가 0입니다. 알겠죠? 이게 웃기게도 이렇게 돼요. 오메가 제곱분의 1 더하기 오메가 3승분의 1 더하기 오메가 4승분의 1 이거 얼마일까요? 0입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요걸 아는 친구들은요. 이게 왜 0이냐면 우리가 여기 있잖아. 어디 갔어? 저기 있잖아. 얘를 오메가 3승으로 묶어버리면 1 플러스 오메가 제곱이 0이 돼. 오메가 제곱이 돼서 얘가 0이잖아. 0이란 말이에요. 그럼 연달아 3개가 0이면 이런 것도 3개가 0인데 봐봐. 얘도 내가 묶어볼게. 얘를 오메가 4승분의 1로 묶겠습니다. 얘는 1이겠죠. 얘는 오메가죠. 오메가 제곱입니다. 0이니까. 그러니까 분모의 차수를 까나 분자의 까나 같은 결이야 이게. 묶어내면 어차피 연달처럼 나온단 말이야. 0인 거죠. 그럼 여기 있는 얘가 이제 6승1이잖아. 얘는 어떻게 되겠어? 차수가 6개 합이 0이네. i가 4승 1이죠. 그러니까 i는 몇 개 합이 0이야? 4개 합이 0이죠. 이게 숫자들이 그런 규칙성을 띠고 있는 거죠. 알겠습니까? 그래서 얘는 이제 어쨌든 요런 오메가였다. 그러면은 이제 식에 적용만 잘 하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 있는 12번에 적용을 해보면요. 자, 바로 대입해 보겠습니다. 다음 값을 구해라. 자, 적어볼게요. 오메가 플러스 3승 1이야. 1 플러스 오메가 5승 오메가 제곱 플러스 오메가 7승은 오메가 1승이겠죠. 더하기 오메가 바도 오메가랑 똑같은 성질을 띱니다. 알겠죠? 그래서 오메가 바를 쓰지 않더라도 같이 적용하면 됩니다. 그럼 여기 있는 오메가 바 더하기 오메가 바의 제곱은 냅두시고요. 더하기 오메가 바 3승 1이겠죠. 더하기 오메가 바 이렇게 있는 거죠. 이해됐습니까? 네. 그러면 이제 한 단계 가볍게 만들었으니 얘 합이 0인 게 이미 나와 있잖아. 그러니까 이게 적혀 있어야 돼 이렇게. 알겠죠? 얘도 0이야. 왜? 아 바도 똑같아. 알겠죠? 그래서 남는 게 뭐다?
오메가 더하기 오메가 바가 남았네. 마이너스 1이겠습니다. 이해되겠습니까? 네. 이게 정리를 잘해야 돼. 정리를 딱 해놓고 척척척 대입을 해야 됩니다. 알겠죠? 이런 정리하는 습관이 있는 친구들이 잡혀 있어야 이제 여기 문제의 킬러가 그래도 이제 그렇죠. 21번부터 볼게요. 같은 결이니까. 자, 오메가는 아마 복습이 됐을 것이고 혹시 좀 헷갈리는 친구들은 정리 잘 해놓으시고 여기서는 이렇게 총정리격의 얘기를 할 거니까 혹시라도 저렇게 덩어리로 싹 정리해줬을 때 뭔가 딱 와닿지 않는 친구들은요 따로 연락을 하든 뭐 끝나고 남아있든 뭐 찾아오든 하십시오. 알겠죠? 그럼 선생님이 상세하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알겠죠? 예상 문제, 예시 문제까지 펼치면 다 보여줄 수 있으니까 이렇게 탁탁 던지고 넘어가는 것 중에서 뭔가 딱 와닿지 않으면 여기는 풀이 해설이 많이 하다 보니까 좀 타이트하니까 수업이 알겠죠? 딱 잡아놓으시면 선생님한테 연락만 하세요. 선생님 따로 시간 정해서 다 상세하게 정리해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시간만 내시면 됩니다. 자, 아무튼 그렇고요. 21번 가시죠. 21번. 자, 21번 보시면은 이제 요게 이제 봐봐. 이런 정리를 잘하는 애들만 이런 걸 뚫어내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기본 정리가 되게 중요한 거야. 자, 이 21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얘의 한 허근을 오메가란다. 보통 오메가 관련 문제를 좀 빡세게 내면 이런 식의 버전을 내요. 알겠죠? 이게 배운 틀로만 안 내는 거지. 그럼 봐. 요거 다 보니까 이제 조립제법 했더라고요. 그렇죠? 1로 조립제법이 돼서 식이 1 맞냐? 1번 그죠? x-1에 여러분 식을 보니까 x제곱 플러스 2x 더하기 4였나? 여기 나왔던 것 같은데 요건 했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면은 아하 x제곱 더하기 2x 더하기 4는 0의 한 허근을 오메가라고 한 거구나 라는 건 밝혀졌을 거고 알겠죠? 그럼 이제 이런 스토리는 아니지만 알겠죠? 이런 스토리에 빗대서 뭔가 치고 가라는 이제 얘기인 거는 바로 느낌이 올 것이 뭐 오메가 이름을 정한 것도 그렇고 그죠? 모양도 얘는 어떻게 돼야 돼? 똑같은 세팅을 해야죠. 첫 번째 얘 근이라는 거잖아. 오메가 제곱 더하기 2오메가 더하기 4는 0이라는 얘기고요. 그죠? 두 번째 하던 거 하란 말이야. 두 번째 야 오메가가 있으면 오메가 바도 있을 거 아니야. 근데 여기서 한 게 오메가 플러스 오메가 반은 마이너스 됐을 거고요. 그 다음에 오메가 플러스 오메가 곱하기 오메가 반은요 4였겠죠. 그쵸? 또 한 개 남았잖아. 3차가 없잖아 지금. 그렇지? 얘는 뭘 곱해야 돼? 뭘 곱해야 이런 놈이 나올까? 저랑 비슷한 놈이 나올까? 그렇지. x-를 곱하기야. 그죠? 양변에 x-를 곱하면 이게 이제 오메가에서 영감을 받아서 너네가 잘 알아서 풀어봐 이런 의도의 문제야. 이런 문제를 풀어보고 푸는 문제가 원래 아니야. 어려운 문제죠 그러니까. 알겠죠? 전개하면 x 3승 마이너스 8이 0이다 하게 됩니다. 오케이? 오메가 3승은 한번 쓸까요? 8이란 얘기야. 이해됐어요? 요게 이제 기본 폼인 거죠. 자, 우리가 원래 오메가는 이걸 쓰고 풀어야 돼. 적어놓고 이제 푸는 거죠. 이래 가지고 이제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결해 볼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해야 되겠죠. 이해됐습니까? 자, 그때 문제를 봤어요. n이 15 이하인 자연수인 상태에서 이 상태에서 나한테 묻는 게 2 플러스 오메가의 n승 더하기 오메가의 n제곱 얘가 허수가 나오는 n 값을 찾아봐라 이렇게 나왔어. 그죠? 뭐 감을 잡기 위해서는 1을 대입하면 되겠죠? 1 하면 집어넣었어. 2 더하기 오메가 더하기 오메가 n승 맞죠? 오메가 얘는 2 오메가 더하기 2인데 괜찮습니까? 2 오메가 더하기 잠깐 모양이 어디 있어 지금 오메가 모양 여기 있는데 2 오메가 더하기 2 허수? 잠깐만요. 오케이. 얘가 허수니까 당연히 허수네. 그냥 그래. 야 얘가 허수인데 2배 한다고 허수가 실수가 되지 않겠죠? 네. 2를 더한다고 뭐 되지 않겠죠? 얘를 답입니다. 어디였어? n 1로죠. 정답 하나 구했고요. 뭐 2까지는 대응되는데 3부터 이제 감이 안 오죠 이제. 이걸 어떻게 하라는 거야 이거는 거지. 그러면 이제 그 다음 어떻게 해야 돼? 적어놓은 게 있어야 비빌 때 찾죠. 지금 문제는 뭐냐면 얘는 잡기 편해. 왜냐면 이게 3승이 8이니까 이게 3배수는 다 실수일 거야. 허수가 나올 리는 없겠죠. 그러면 n이 1일 때와 n이 2일 때 허수일 것이고 3일 때는 아니고 4일 때 5일 때 허수일 것이고 뭐 6일 때 이거는 쉽게 파악되는데 문제는 여긴 거지. 이게 4제곱만 되더라도 이거 전개할 수는 없는 노릇이니까.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빨리 이게 안 적혀 있으면
내가 절대 못 찾아요. 그런 친구들은 어떻게 풀었으면 뚫었냐? 얘의 어쨌든 근이 얘잖아. 그쵸? 방향이 안 보인 친구들은 이거 근의 공식을 때리면 됩니다. 오메가 나올 거 아니야. 대입으로 그냥. 알겠습니까? 그러면 여러분이 아는 형태의 모양이 나와요. 그럼 두들기면 금방 반복이 되면 밝힐 수 있습니다. 알겠죠? 이게 어찌 보면은 아예 방향성을 잃은 친구들이 할 수 있는 마지막 대안인 거죠. 그 친구는 시간이 좀 있어서 풀었을 거야. 근데 시간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근의 공식 풀면 돼. 오메가 구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그잖아. 근의 공식 때리면 되잖아. 그렇죠? 대입해 그냥. 그 식을 감당하면 될 거 아니에요. 알겠죠? 자, 그럼 여기서 뭘 원하는 거냐? 요 놈의 문제이기 때문에 빨리 찾아봐야 돼. 요 놈이 저기 숨어 있어요. 여기 있네요. 그죠? 넘기면 이랬을까요? 2 플러스 오메가 뭐야? 마이너스 오메가 입니다. 그죠? 일단 간단하게 마이너스 오메가 바의 n제곱 플러스 오메가 n제곱 뭐 이런 상황입니다. 그쵸? 그럼 봐봐. 자, 얘는 주기가 몇 개짜리야? 뭐 정확히 3개라 보기 좀 어려운 게 1이 아니니까 좀 애매한 이야기이긴 하지만 대충 3개마다 실수 없수는 판단되지 않습니까? 그죠? 이게 3배수가 돼버리면 실수일 것이고 3배수가 아니면 이제 오메가 1승이든 2승이든 남아있긴 할 텐데 그죠? 그러면 이제 여기와 연계를 봐야 되겠죠? 이게 영향을 받아 실수가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건 따지긴 해야 될 것 같아. 알겠죠? 그 다음 여기는요. 얘도 3배수긴 해요. 다만 얘가 홀수면 마이너스가 남아있을 거고 짝수면 플러스로 바뀔 거란 말이야. 이해되겠어요? 오메가 바만 놓고 보면 얘도 3승마다 실수가 나오긴 할 텐데 나머지는 뿔마가 바뀌어버리기 때문에 그럼 우리가 얘가 지금 허수가 되는 걸 찾는 우리 입장에서 이걸 주기를 몇 개짜리로 봐야 되겠어? 얘는 3개짜리 맞고 얘도 3개짜리면 얘가 뿔마가 반복된단 말이야. 그러면 전체에 대한 주기를 파악을 해야 1부터 15까지 다 대입할 수는 없는 노릇이니까 이게 반복이 얼만큼 이루어질지를 체크할 수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쵸? 이게 몇 개짜리일 것 같아요? 얘는 뿔마 왔다 갔다 3개짜리 3개짜리 갖고 있어. 그 둘의 연산을 해야 돼. 그럼 이게 주기가 몇 개가 될까? 뭐 느낌적으로 직관적으로 배운 건 아니니까 응? 6개짜리 6개짜리 직접 대입해보면 알 수 있는데 왜냐면 봐봐 한쪽이 뿔마 왔다 갔다 할 거고 하나는 이제 1, 2, 3, 1, 2, 3, 1, 2, 3 찍고 있단 말이야. 쉽게 말하면 뿔마가 주기가 2개짜리거든. 그잖아. 그러면 주기가 2개짜리랑 주기가 3개짜리 만났어. 주기가 6개가 되죠. 그잖아. 그치? 뭐 예를 들면 봐봐. 숫자가 있어. 숫자로 보면 좀 쉬워요. 3개마다 반복되는 수가 있어. 이렇게. 이런 게 있어. 2개씩 반복되는 수가 있어. 이렇게. 얘 둘을 더했어. 이 결과는 몇 개씩 반복될까요? 그러니까 3개마다 반복되는 수, 주기 3개짜리 수, 그 다음에 2개씩 반복되는 수, 둘 다 더했어. 여기 새로운 수를 적었어. 얘는 2, 4, 4, 3, 3, 5만 적고 있어. 이렇게. 얘는 주기가 몇 개짜리겠냐는 소리야. 몇 개짜리일 것 같아요? 봐봐. 얘는 3개씩 끊어지잖아. 이렇게. 그치? 얘는 2개씩 끊어지잖아. 이렇게 같이 만나야 될 거 아니야. 그래야 다시 얘네들이 1, 2, 3이 시작이 되고 얘도 1, 2가 시작되면 만날 거 아니야. 이렇게. 네. 그 밑에 거 주기 몇 개 나오겠어? 6. 6개 나오겠죠. 이게 약간 그 최소공배수 같은 느낌인 거지. 주기가 2인 거랑 주기가 3인 거랑 둘을 곱했어? 마찬가지 주기 6개짜리죠. 주기가 2인 거랑 주기가 3인 거 더했어? 주기 6개 하겠지. 뭔 얘기인지 알겠습니까? 주기가 3개짜리랑 주기가 6개짜리가 만났어. 더했어. 주기 몇 개짜리겠어? 6개겠죠. 왜냐면 3개를 따라가지 않을 거 아니야. 6개 반복되는 게 있으니까 6개를 따라가겠지. 이해됐습니까? 그런 식의 뉘앙스가 필요한 거야. 그래서 얘는 일단 1부터 15까지 당연히 다 대입할 수 있으면 베스트지만 그건 뭐 환경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뭘 캐치해야 되냐? 첫 번째 쌤이 생각은 일단 이렇게 간단한 식도 만들기는 어려웠을 것 같고 왜 아마 여러분들이 이런 세팅을 만났을 때 물론 이제 이게 시험 환경을 생각하면 아마 이미 이번 호 때쯤 왔을 때 이미 시험이 그쵸? 이 실전적 상황이 그죠? 뭔가 이 여유 있게 생각할 수 있는 공간의 시간이 없었을 거기 때문에 좀 그렇다 치고요. 그러면은 그 시험이 끝난 이후에 또 1시간 정도 시간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때 혹시 오답도 물론 하시겠지만 시간 없어서 못 풀면 다시 풀어봅니까? 안 하나요 그거는? 시간 없어서 아예 문제도 대충 보고 넘어간 것도 있을 거 아니야. 그건 당연히 다시 풀
보이지 않는 눈빛이 있는 것 같은데 그런 거 해봐야 돼. 그 뒤에 한 시간 있으니까 알겠죠? 그때 다시 풀 때 이제 어떻게 썼냐가 중요할 수 있어요. 알겠죠? 이런 정리가 안 돼 있으면 이건 못 잡아냅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정리로 잡아내고 나서 여기서 비비긴 해야 돼요. 그러면은 방금 얘기한 대로 어떻게 되는 거야? 일단 오메가가 실수라는 조건을 만족하려면 주기가 3개가 필요할 것이고 알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 마이너스가 개입하는 바람에 같은 환경이 아니다 보니까 얘가 뿔마뿔마 왔다 갔다 하니까 아마 6개는 봐야 될 거예요. 그럼 이제 n의 1부터 다 대입해봐야 돼. 방법 없어요. 대입해서 뭐가 되는지를 잘 찾아야죠. 그게 반복이 될 거니까. 알겠습니까? 그럼 이제 1은 우리가 확인해서 1은 됐어. 그럼 다시 7은 될까 안 될까? 주기 6개로 반복할 거니까. 1을 넣었을 때 호수가 나왔잖아, 그렇죠? 이거 7로 호수 나와야 되거든. 알겠습니까? 13로 호수 나옵니다, 이거. 이해되겠어요? 요거는 답이 확실할 것이고. 그 다음에 2부터 때려봐야 되겠죠. n이 2일 때는 해볼게요. 마이너스 오메가 바의 제곱 더하기 아니구나 잠깐만요. n이 2를 넣어버리면 플러스 되겠죠? 오메가 바의 제곱 더하기 오메가 제곱이 되겠네요. 그렇죠? 요거는 뭐 이게 이 곱셈 공식 때려도 되는데 곱셈 공식 때리면 당연히 호수가 아니라 실수가 나오겠네. 이해됐습니까? 합과 곱이 이렇게 실수인데 뭐 그지? 이 호수 나올 일이 없잖아. 탈락. 안 해봐도 되겠다. 그렇죠? n에 3을 넣은 건 당연히 탈락. 그죠? 네. 실수는 실수야. 3승이 8이니까. 그죠? n에 4를 넣은 건요. 해봐야지. 4면 플러스죠. 플러스 오메가 바의 4제곱. 플러스 오메가의 4제곱. 오메가 바의 세제곱이 8이니까 요거 8 오메가 바. 요것도 8 오메가. 8로 묶으면 오메가 플러스 오메가 바. 실수네. 그죠? 탈락. 그죠? n에 5를 넣어버리면 해봐야지 그거는. 오메가 바 요것만 하면 돼. 오메가 바의 5승 더한 아니구나 잠깐만요. 선생님 실수합니다. 5 넣으면 마이너스죠. 마이너스 오메가 바의 5승 더하기 오메가의 5승. 얘가 3승이 8이니까 마이너스 8 오메가 바의 제곱 더하기 8 오메가 제곱. 8로 묶으면 오메가 제곱 마이너스 오메가 바의 제곱 합차 때려버리니까 8에 오메가 플러스 오메가 바 오메가 마이너스 오메가 바인데요. 그죠? 얘는 실수니까 털어내면 되고 필요 없고 이제 얘가 실수니 허수가 중요하겠죠. 이해됐습니까? 오메가 마이너스 오메가 바가 오메가 마이너스 오메가 바가 잠깐만요. 아 이거는 곱셈 공식으로 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얘 뭘 어떻게 해야 돼? 제곱을 비교하면 되지 않나? 마이너스 4 오메가 오메가 바 아니야? 그죠? 네. 계산하면 이거 어떻게 돼? 4 이게 어떻게 돼? 마이너스 16 음수네. 얘 호수겠네. 순호수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호수가 맞네요. 5도 답이 됩니다. 그러면 6개 세트 중에 1과 5가 답이 된다고. 알겠죠? 주기로 밀고 가면요. 6 더하면 11을 답일 것이고 17은 끝났겠네. 이해됐습니까? 답은 그래서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5개 나오지 않을까. 생각되는 킬러 문제였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알겠죠? 그래서 복습 꼭 하시고요. 여기서 이제 오메가가 변화가 되면 같은 툴로 다루긴 하는 겁니다. 알겠죠? 같은 툴이긴 한데 확실히 좀 다루는 게 어렵긴 한 것 같아요. 그렇게 잘 잡아보도록 하여라 정도로 하고요. 이제 경우의 수 문제는 이따가 묶어서 다 같이 공부를 하고요. 나머지는 혹시 질문 있습니까? 선생님 요거는 경우의 수 문제 말고 나머지 문제는 요거는 선생님 좀 답이 이상한 것 같습니다. 이런 문제 있습니까? 없나요? 물어보고 싶은 거 없어요? 선생님한테 경우의 수 제외하면 뭐 해줄 만한 문제는 안 보이는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까? 알겠습니다. 그 22번도 많이 틀리긴 했는데 쌤 예상에는 요거는 시간의 압박감이 좀 크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게 아마 그 오답 시간에 천천히 풀면 틀리지 않을 문제라고 판단은 돼서 알겠죠? 요거는 좀 다시 잘 잡으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럼 시간이 좀 빠듯하니까 경우의 수 문제로 가보시죠. 경우의 수는 질문을 받을게요. 혹시 이제 다시 풀어서 뭐 잡은 것도 있을 거고 방향이 안 보이는 것도 있을 거고 어차피 오늘 이제 경우의 수 문제 푸는 날이니까 여기 이 시험지부터 합시다. 이 페이지에 9번? 9번. 잘 안 돼? 네. 가보죠. 경우의 수 많이 풀어줘야 될 것 같습니다. 아직 경우의 수는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해야 되냐면 경험치를 늘린다는 생각으로 해야 돼.
그러니까 경우의 수는요, 뭐 개념 공부 같은 게 없습니다. 그냥 이게 문제를 푸는 게 그냥 진도야, 알겠죠? 문제를 계속 풀어보면서 아 이런 상황은 저렇게 좀 처리해야 되고 본인이 만약에 드는 그 접근 같은 게 있다면 얘기 바로 하세요. 선생님 바로 받아들 테니까 알겠죠? 받아서 그걸로 풀어줄 수도 있고 아니면 이제 안 좋은 상황이 있다면 얘기도 좀 해줄 거니까 자기 풀을 잘 잡아야 돼 경우의 수는 알겠죠? 보시죠. 어디냐? 9번입니다. 이거는 방법이 없는 것 같은데 1부터 15까지 숫자가 있는데요 15개의 구수를 1부터 15까지 있습니다. 보시죠. 3개의 구수를 꺼낼 때 세 구술에 적혀있는 숫자의 평균과 크기 순으로 가운데 숫자의 값이 같아지도록 구술을 꺼내는 방법의 수를 구하라. 일단 여러분 그 선생님이 경우에서 얘기할 때 그런 얘기했죠. 문제가 첫 번째 이해가 돼야 풉니다. 문제가 이해가 된 친구들은 그 다음에 이제 뭐 중복됐거나 뭘 빠뜨렸거나 했겠죠. 알겠죠? 요 문제도 좀 이해하기 어려운 친구들이 혹시라도 있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이게 이런 거죠. 1, 2, 3 돼야 안 돼? 되죠. 이 세 개의 숫자의 평균이 얼마야? 2. 가운데 수가 얼마야? 2. 이런 케이스를 다 찾아내라. 이게 질문입니다. 알겠죠? 그럼 되게 좀 특이한 얘기이기 때문에 이거를 잡아내는 뭐 툴은 나도 모르겠어요. 알겠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 깔리 써야지. 그렇지 않을까요? 이게 기준은 뭘로 가야 되겠어? 기준은 가운데 수로 가야지. 알겠습니까? 네. 가운데 제일 작은 게 얼마야? 2. 그죠? 네. 그럼 뭐 몇 개 가는가? 1, 2, 3밖에 없잖아 이거. 그래서 둘의 합이 4가 돼야 되니까 평균이 2가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지?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양쪽의 합이 얘 2배가 돼야 돼. 해놨습니까? 2, 3밖에 없습니다. 1개. 끝. 첫 번째 케이스. 두 번째 케이스. 땡, 3, 땡. 그죠? 몇 개 있어요? 얘 1이면 얘는 합이 6돼야 되잖아. 5. 2면 4. 그죠? 2개. 이미 감이 오는 친구도 있을 거고요. 이런 문제 좀 풀어본 친구들은요, 요거다 규칙이 있어요, 보통. 그 다음은요, 땡, 4, 땡은요, 몇 개? 뭐, 3개 나와, 이거. 그죠? 1, 7이냐? 1, 7. 맞나? 2, 6, 3, 5. 3개, 그쵸? 땡, 5, 땡은요? 4개. 땡, 6, 땡은요? 5개. 좋냐. 땡, 7, 땡은요? 요거 둘의 합이 7 되면 어떻게 되는 거지? 14 돼야 되잖아, 둘의 합이. 그럼 1이랑 잠깐만 있어봐. 1이랑 15 더하면 16이잖아. 8이 끝이네. 6개, 7개. 그죠? 그 다음 다시 작아질 겁니다. 해보시면 알아요. 5, 4, 4. 더 하면 됩니다. 알겠습니까? 그냥 다 쓰는 게 문제가 아니죠. 몇 개인지를 빨리 캐치하는 게 중요한 거니까. 알겠습니까? 그래서 규칙이 있어요. 이런 것들은 다 대부분 규칙이 있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빨리 적어보시면 규칙 나오면 이게 커졌다가 작아지는 이런 구조를 띠기 때문에 다 더하면 정답 되겠죠. 알겠습니까? 혹시 여러분들 예를 들어 1부터 요거는 구할 수 있습니까? 1 더하기 2 더하기 쭉 가서 10까지 하면 얼마예요? 1부터 10까지 하면 55. 그죠? 요거는 뭐 초등학교 때 배운 친구도 있을 텐데 쌤도 초등학교 쌤이 알려줬는데요. 1부터 10까지야 55. 1부터 100까지야 오빵오빵. 1부터 1000까지야 오빵빵 오빵빵. 네 이렇게 배웠는데 나는 알겠죠? 그렇습니다. 봐봐요. 1부터 20까지 하면요. 이 구한투는 없구나. 그렇죠? 얼마요? 제가 얘기한 거 아니? 아니에요? 알겠습니다. 여러분 1부터 그 끝수까지 하면 이렇게 구하시면 돼요. 이 n이라 치면 2분의 이 끝수랑 끝수 플러스 1을 곱하시면 돼요. 이렇게. 뭐 증명은 뭐 간단하게 할 수 있는 게 이게 이런 식이야. 봐봐. 요렇게 더하면 얼마야? n 플러스 1이죠. 그 다음도 뭐야? n 플러스 1이죠. 무슨 말이냐면 숫자로 보여줄게. 증명을 문자로 헷갈리니까. 20 있어. 알겠죠? 1부터 연달아 합은 좀 상식으로 알고 있으면 좋아. 알겠지? 그래서 얘 둘의 합이 얼마야? 21. 얘 둘의 합이 얼마야? 21. 얘 둘의 합이 얼마야? 21. 이런 식이라고. 그럼 얘는 21이 몇 개 있어? 10개 있을 거 아니야. 총 20개니까. 요걸 이제 툴로 잡아드리면 이렇습니다. 봐봐. 1부터 20까지 합은 얘랑 얘한테 1 더한 거를, 그죠? 20이랑 1을 더한 걸 곱하면 되는데 몇 개가 나오냐면 여기 총 몇 개였어? 20개였죠. 그 20을 곱하고 나누기 2 하면 됩니다. 둘을 묶었으니까. 이랬어요? 그러니까 20개를 2개로 묶었어. 이런 느낌인 거지. 그러면 1부터 n까지 합은요. 봐봐.
n 플러스 1을 n개인데 2개로 묶었어야 돼. 이런 느낌입니다. 이해되겠습니까? 그래서 요거는 노트에 팁으로 하나 잡아둬라. 1부터 우리가 20까지야. 그럼 2분의 20 곱하기 21. 1부터 30까지야. 2분의 30 곱하기 31. 알겠죠? 요건 좀 툴을 잡아두는 게 여러모로 좀 사용할 때가 많습니다. 그렇게 체크하시고요. 하나만 더 풀고 체크하시죠. 3페이지로 가시죠. 아, 여기서부터 좀 어려웠죠? 그죠? 3페이지를 다 풀었습니다. 경우의 수는 아직 많이 어려워하는 것 같아서 경험치를 많이 늘려봅시다. 생각보다 여러분 근데 대단한 풀이가 없어요. 경우의 수가 알겠죠? 특히 이번 숙제를 해온 친구도 알겠지만 노가다가 많습니다. 경우의 수도 원래 어려운 문제는요. 노가다 좀 해야 돼. 보시죠. 13번을 가보겠습니다. 13번입니다. 빨간 주사 A를 할게요. A, B, C 세 개의 주사위가 있어. 주사를 좀 구분해놨네요. 뭐 세 개를 던진대요. 6 곱하기 6 곱하기 6, 216까지의 경우의 수가 있겠죠. 그때 세 수의 합이 이렇게 쓰게 되냐? 7 이상이 되는 경우를 구해라 이렇게 나왔습니다. 오케이? 자, 선생님의 왜냐면 이게 경험치를 많이 늘리는 게 목적이니까 나는 경험치가 많을 거 아니야. 근데 내 경험치를 빨리 간접으로 던져줘야 여러분들이 이제 빨리빨리 성장할 거기 때문에 쌤 같은 경우는 이런 부등식의 문제 물론 많이 풀어봤겠죠. 그럼 제일 먼저 뭘 체크하냐면요. 세 숫자의 합의 최소값이 얼마야? 111이니까 얼마야? 3. 최대는 얼마야? 18. 그죠? 이 간격부터 나는 체크하는 습관이에요. 왜? 이게 안 맞으면 워낙 당한 적이 많아서. 그러니까 경우에서 이런 경우가 되게 중요하거든. 나는 원래 범위만 나오잖아. 그러면 전체 값을 체크해. 그럼 막 세 개의 합이 제일 작은 게 3이고 제일 큰 게 18인데 7 이상을 구하래. 그러면 7 이상이 개수가 더 많아요? 7 미만이 더 많아요? 7 미만이 구하기 더 편하겠죠? 알겠습니까? 여사건으로 하는 얘기겠지.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부등식이나 이런 걸 만나면 전체부터 봐야 돼 일단. 알겠죠? 그럼 얘는 일단 이렇게 합시다. 전체 경우의 수에서 뺍시다. A 더하기 B 더하기 C가 6 되는 경우와 쓰자 이렇게 4 되는 경우와 3 되는 경우와 6 잠시만요. 이렇게 쓸게요. 6 되는 경우와 5 되는 경우와 4 되는 경우와 3 되는 경우가 하면 되는 거 아니야? 그죠? 뭐 쉽진 않겠네요. 근데 3 되는 경우는 한 가지죠. 그쵸? 4 되는 경우 어떻게 돼요? A, B 세 가지죠. A, B, C가 있는데 이게 선택과 나열을 하세요. 이렇게 놨습니다. 이게 211일 거 아니야? 211 이렇게 씁니까? 4 되는 게 이거밖에 없어요. 그러면은 2를 누가 가져갔냐? 뭐 식을 써드릴게. 셋 중에 하나가 2를 가져갔어. 나머지 둘은 그냥 다 1이야. 이렇게 하면 되겠죠. 알겠습니까? 그리고요. 5 되는 거 뭐 있죠? 5 되는 거, 합이 5 되는 거. 311이고요. 쌤은 큰 수를 먼저 쓰는 거 좋아해서. 두 번째, 하나 주면 2, 1이 있겠죠. 그쵸? 얘 몇 가지? 세 가지. 얘 몇 가지? 세 가지. 6가지. 이렇게 쓰죠. 그죠? 6 되는 거 뭐 있어? 6 되는 거? 4, 1, 1. 이건 쌤이 쓰는 편이 그 기준인데 나는 항상 큰 수를 앞에 배치하는 편입니다. 그 다음 2순위가 뭐냐면 두 번째가 큰 수. 이런 기준은 되게 중요하고 자기 기준이 있어야 되겠죠. 나는 큰 걸 좋아하는데 두 번째 하나 주면 3, 2, 1. 세 번째 또 하나 주면요 2, 2. 그죠? 세 가지 있습니다. 그죠? 얘 몇 가지? 세 가지. 얘 몇 가지? 3 팩토리얼 6가지. 그죠? 3일 나요. 얘 몇 가지? 한 가지. 10가지네요. 10가지. 그죠? 전체는 216이다. 뭐 쉬운 나이는 아닌 느낌입니다. 알겠죠? 나이도 좀 있는 것 같고, 오케이? 꼼꼼하게 잘 연습을 합시다. 잠깐 쉬었다가 이제 뒷타임은 경우의 수 풀이로 쫙 가도록 하시죠. 쉬다 갑시다. 뭐 개별 질문 있는 친구 하시고요. 자, 가시죠. 자, 보겠습니다. 이제 재밌는 경우의 수 문제 차근차근 풀어보시죠. 이건 다음은 여기다. 14번입니다. 14번부터 여기가 거의 킬러죠. 14, 15, 16을 거의 뭐 여러분들 이제 풀었다니까 10. 어차피 빡칠 문제들이었던 것 같은데요. 아니 내가 근데 미치려는데. 14번 같이 풀어보시죠. 15분 또. 자기 풀이 길이 좀 있는 친구들은요 같이 좀 얘기 나눠가면서 풀어도 되는 게 경우의 수 문제다 보니까 보십시다. 자, 문제 볼게요.
A, B, C, D 가불병정은 A, B, C, D를 할게요. A, B, C, D가 있고 A, B, C, D가 있는 상태에서 A, B, C, D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름 없는 애들은 1부터 6까지를 치죠. 여러분 이렇게 구체화를 시키는 게 윤곽을 보기 더 편해요. 알겠죠? 이렇게 좀 세팅해 놓고 문제 보시죠. 5명을 선발하려고 하는데 그죠? 다음 조건에 만족하도록 5명을 선발하는 경우를 구해라. 그래서 A와 B는 같이 선발되거나 같이 선발하지 않거나 얘는 같이 가야 되네. 그죠? 같이 들어가든가 뭐 같이 빼던가. 그죠? 두 번째 병과 정은 둘 중에 한 놈만 쓰던가 쓰지 말던가. 그죠? 그러니까 C와 D는 둘 중 한 명만 하던가 또는 아니면 또는 뭐 안 하던가 뭐 이렇게 하나 써요. 그렇죠? 이해됐습니까? 그렇게 5명을 뽑는 경우의 수를 구해라 이 말입니다. 이게 항상 경우의 수의 문제의 실력은 기준을 정하는 건데 이 어떻게 분류해서 풀었어요, 여러분들? 자기가 분류한 기준이 있을 거 아니야. 그냥 혹시 이 문제를 그냥 뭐 몇시 몇 곱하기 해서 답을 띡 이렇게 풀려 그랬다면은 욕심이죠. 알겠죠? 그 정도의 난이도 문제는 아니다. 알겠습니까? 기준을 정하고 분류를 해야지. 이걸 어떻게 그냥 풀어? 말도 안 됩니다. 알겠죠? 근데 기준 없이 정한 친구도 있으면 쌤 저는 요 케이스와 요 케이스와 요 케이스로 분류했는데요 라고 혹시 얘기할 만한 게 있으면 쌤이 잘 분석을 해드릴게요. 혹시 뭐 있나요? 없나요? 가보자. 얘는 기준을 이렇게 봐야 돼. 봐봐. 얘네 A, B를 좀 같이 생각해서 얘네들이 할 수 있는 게 어차피 둘 다 넣던가 빼던가 두 가지 케이스. 그죠? 그 다음에 CD를 묶어보면요 둘 중에 한 놈만 쓰던가 아예 안 쓰던가 어쨌든 5명만 뽑으면 돼. 그치? 그러면 케이스는 총 4가지의 기준이 필요할 것 같은데? 자, A, B 라인과 CD 라인입니다. 알겠죠? 총 5명이야. 첫 번째 케이스 둘 다 뽑는 케이스. 얘도 뽑는 기준이 뽑는다는 소리야.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 뽑는 거지. 알겠습니까? 그러면 2명 다 뽑고 둘 중에 하나 뽑으면 이미 3명 뽑았지. 2명이 더 필요해. 그죠? 요건 다음 진행을 위해서 좀 깔끔하게 두 번째 또 동그라미 X. 무슨 말이야? 둘을 뽑고 얘를 아예 뽑지 마 그냥. 알겠죠? 몇 명 더 뽑아야 돼? 둘을 뽑아놨으니까 3명. 그죠? 더 뽑아야지. 알겠습니까? 총 5명이니까. 그 다음 세 번째 뭐겠어? 그 다음은 X 5. 그죠? 그러면 둘 다 뽑지 마. 둘 중에 하나 뽑았어. 몇 명 남았어? 4명. 지금 내가 굳이 이걸 왜 쓰고 있는 걸까요? 나중에 실수 안 하려고. 실수 안 하는 풀이를 쓰는 건 실력입니다. 알겠죠? 그리고 네 번째 XX. 그러면 5명 남았죠. 5 뽑아야지. 이 판을 잘 깔아야 돼. 이러면 되지 않을까요? 그죠? 그러니까 이 포인트는 뭐야? 기준을 이렇게 정할 생각을 하는 게 실력이에요. 이걸 풀어내는 건 나중에 어차피 여러분 봐봐. 이게 범위도 또 기말 범위니까 아직 문제 많이 풀 거 아닙니까? 풀어내는 건요. 1도 아니야. 다 해. 그러니까 선생님 저기서 왜 뭐 10C3을 씁니까? 2팩을 씁니까? 이거는 지금 좀 뭐 버퍼링이 좀 생겨도 어차피 다 잘해. 포인트는 뭐냐? 왜 기준을 이렇게만 가야 하는 것인가? 다른 기준은 없는가? 있을 거예요. 알겠죠? 아마 이거보다 쉬울 것 같진 않은데 원래 경우의 수는 기준은 다 다양하니까. 알겠죠? 그런 걸 많이 고민해 봐야 돼. 그래서 이렇게 진행하면 왜 뭐가 안 되는 거지? 이런 걸 많이 고민해 보고 그걸 지금은 공부를 해야 지금 당장 시험이 아니니까 이쪽을 파야 돼요. 그래서 그 고민을 많이 해야 됩니다. 알겠죠? 얘는 기준이 이래야만 될 것 같은 나머지는 너무 어려울 것 같은 느낌이 들고 알겠죠? 진행을 해보면 A, B 뽑았어. 경우의 수에 상관이 없겠죠? CD 중에 둘 중에 한 명만 뽑아야지. 그죠? 그리고 나서 몇 명 남았어 이제? 6명 남았죠? 2명 더 뽑아야지. 그죠? 얘 같은 케이스는요. A, B 뽑았어. CD는 버렸어. 6명 중에 3명 더 뽑아야지. 얘 같은 경우는요. A, B 안 뽑았어. 경우의 수 상관없잖아. CD 둘 중에 한 명만 뽑았어. 6명 중에 4명 뽑아야지. 마지막으로 6명 중에 5명 다 더하면 정답이 나오겠죠. 뭐 이런 문제입니다. 알겠습니까? 경우의 수의 핵심은 기준입니다. 기준 알겠죠? 다양한 환경들을 많이 경험하고 거기에 맞는 기준을 잘 세울 수 있는가? 요게 실력이 알겠죠? 요거를 잘 많이 고민해 보시고 자기가 되는 다른 생각이 있으면 얘기해 보시고요. 그리고 15번을 가겠습니다. 쌤 생각에는 14, 15, 16 중에서는 15번이 제일 쉽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그런 문제군요. 보시죠. 지금 요거는 기본 유형이네요. 뭔가 이 기준을 잘 정할 필요가 없는 기본적으로 풀이법을 좀 연습해 놔야 될 그런 문제긴 합니다. 이 알파벳 간마가 다. 시험 가볼게요. 페이피랑 마시고요. 단어가 길어요. 자, 겹치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몇 개죠 이게? 둘, 넷, 다섯, 여섯,
10개네요. 문자 10개입니다. 얘가 지금 모음 자음을 얘기하고 있는 것 같으니 정리부터 합시다. 모음 몇 개야? 아, 오, 에, 그지? 3개네. 자음이 7개. 정리 좀 해주시고. 물어보시죠. 알파입니다. 요거 보니까 P와 T 사이에 3개의 문자가 들어있는 경우에 1년 나이 할 때, 그쵸? 요거는 우리 또 교재에서 해봤죠, 그쵸? P와 T 사이 식은 좀 돼서 여기다 P와 T 사이 3개? 3개? 하나, 둘, 셋, T 5개 썼으니까 5개가 되겠다, 그쵸? 진행하시죠. 뭐부터 해야 되죠? 여기 넣어야지, 그죠? 문자 몇 개 있어? 8개. 특정 조건부터 해결. P와 T를 제외한 8개 중에서 몇 개 선택? 3개 선택. 나열해야죠 3팩. 여기 넣었어. 이제 뭐 M 앞에서부터 나왔어. M, S, M이나 칩시다. 이제 묶어야죠. 이제 나가면 안 되니까. 그죠? 그럼 남은 애들이 봐봐. 묶은 거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 나열 6팩. 그리고 뭐 해야 돼? 2팩. 그렇죠. 2팩 혹은 2. PT 자리 바꿈. 그죠? 여러분 이런 식의 유형화된 문제를 풀 때는요. 누가 딱 물어보면 설명할 수 있어야 돼. 그러니까 내가 쓴 식을 다 한 단계씩 얘기할 수 있어야 돼요. 얘 8개 중에 3개를 선택해서 가운데 넣을 거겠죠? 그거 3개 나열했고요. 그 다음 묶어가 전체 나열했고요. 그 다음에 이 PT 자리 바꿈 처리했습니다. 그럼 끝. 그쵸? 자, 그 다음요. 베타도 그리고 베타. 베타는요. 한쪽 끝에 자음, 다른 쪽에 모음이 있는 경우의 수. 가시죠. 한쪽 끝에 자음, 잠깐만. 하나, 끝. 그러니까 양 끝에 자음 하나, 모음 하나 넣어라 이 말이죠. 양 끝에 놓고 하면 되지, 그지? 양 끝에 자음부터 뽑아. 자음 몇 개 있어? 7개 중에 한 개 선택. 나한테 자음이 하나 있어, 그죠? 모음도 하나 뽑아. 37. 이 2개 어떻게 해야 돼? 나요. 2팩. 그럼 여기 뭐 예를 들면 자음 하나와 모음 하나 갖다 치고요, 그죠? 남은 8개는요? 그냥 나요. 그렇죠? 그 다음요. 감마 가시죠. 감마는요. 적어도 한쪽 끝에 자음이 오는 거. 요거는 이제 어떻게 풀어야 돼요? 6건 그렇죠? 전체는요. 10팩토리얼 에서 뺍니다. 그죠? 양쪽 끝이 다 모음인 경우. 그죠? 어떻게 하면 돼? 모음 3개니까 3개 중에 2개 선택. 양 끝에 나열. 가운데 8개 나열. 이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네. 자, 그래서 약간 이제 혹시라도 이제 이거 잘 써놓고 쌤이 크기 비교를 어떻게 합니까? 이런 식으로 있다면 알겠죠? 이게 식정입니다. 알겠지? 자, 봐봐요. 이게 8팩 있으니까 8팩으로 묶는 게 나아. 쌤 여기는 8팩이 없는데요. 요거 잘 생각해봐. 요거 계산하면 8 곱하기 7 곱하기 6이에요. 그죠? 그럼 여기 숨어있는 8팩부터 세팅합시다. 요거 좀 정리하면 6팩 곱하기 7 곱하기 8이면 8팩이잖아. 6 곱하기 2가 있네요. 12 곱하기 8팩입니다. 그죠? 그 다음에 요놈 볼까요? 요거 뭐 7, 3, 21 곱하기 42 곱하기 8팩이네. 그쵸? 자, 요놈은요. 얘가 10 곱하기 9가 90. 그지? 90 곱하기 8팩. 8팩은 살려야지. 빼기 6 곱하기 8팩. 아, 얘가 크네. 그럼 84 곱하기 8팩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크기는 이렇게 비교하면 되겠다. 그죠? 이게 팩토리얼을 식으로 좀 이렇게 구성해서 풀고 할 수 있어야 된다. 그죠? 선선한 문제가 아님을 네, 그렇게 해서 비교하시면 되겠다. 360만 원. 자, 16번으로 가시죠. 16번입니다. 여러분 이런 16번 같은 문제 또 계속 만날 거예요. 그렇죠? 잘 나옵니다. 알겠지? 잘 나오기 때문에 잘 봐두세요. 그렇죠? 이건 뭐 쉽게 말하면 와답니다. 알겠죠? 방법 없어요. 그나마 이런 게 풀이법이 있는 거지. 그렇죠? 얘는 뭐 그냥 잘 보시면 됩니다. 알겠죠? 경험치 쌓기야. 사람들 이 경우의 수가 혹시 많이 어려운 친구들은요. 그냥 생각하지 말고 그냥 풀어 그냥. 알겠죠? 많이 틀리고 많이 배우고 많이 다시 풀고. 알겠죠? 그게 쌓이면 실력은 그냥 늘어. 본인이 뭘 대단히 이해해야 늘지 않습니다. 경우의 수는 그냥 경험치 늘리면 돼. 열심히 공부하시면 그만큼 실력이 늘 거니까 대신 이제 잘 고민하고 자기 풀이 잘 비교하고 뭐 쌤이 저렇게 푼지 고민 이런 것들을 잘해야 돼요. 좀 올바른 자세로 공부를 많이 하시면 여기 늡니다 그냥. 알겠죠? 뭘 대단한 게 이해할 게 없기 때문에. 자, 16번 가볼게요. 1, 2, 3.5라 쓸게요. 여기도 보기 편할 것 같아서 4, 5 이렇게 5개의 숫자가 있고요. 3.5를 묶어놓자. 헷갈린다.
자, 세 개의 바구니 A, B, C에 모두 나누어 담으려고 한다. A, B, C에 담을 계획입니다. 그랬을 때 어느 바구니에도 담겨져 있는 숫자의 합이 11을 초과하지 않도록 담는 경우를 구해라. 자, 여기도 지금 봐봐. 담는데 지금 또 조건이 세 개를 다 사용하지 않아도 되고 카드 담는 순서는 뭐 신경 쓰지 마라. 뭐 이 말이죠, 그렇죠? 저는 뭐 한 곳에 다 집어넣어 상관없다라는 거겠지. 이랬습니까? 아, 이 문제 많이 어려울 것 같은데 볼게요. 그러면 지금 또 먼저 드는 생각은 지금 11 초과가 핵심인 거잖아. 초과하지 마라 이거지. 그럼 무슨 생각이 들겠어? 11을 초과하는 개수를 구하는 게 쉬운 건지 초과하지 않는 개수를 구하는 게 편한 건지, 그렇죠? 그러면 이게 다 더하면 얼마냐 이거? 9, 10, 12, 15.5고요, 그렇죠? 이건 범위가 의미가 없는 게 여기 한 개만 넣을 수도 있고 뭐 두 개만 넣을 수도 있고,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이건 당연히 여러분 11을 초과하지 않는 바구니를 세팅하는 게 빠를 것 같아요. 11을 초과하는 게 존재하는 경우를 구하는 게 빠를 것 같아요. 초과하는 걸 구하는 게 빠르죠. 그래서 이것도 여사건으로 가는 게 낫지 않나. 근데 여사건이 좀 어려울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 게 봐봐. 전체가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저 5개의 숫자를 A, B, C에 집어넣는 경우의 수. 몇 가지일 것 같아? 몇 곱하기 몇 곱하기 몇 식으로 나옵니다. 몇 가지일 것 같아? 봐봐. 1을 넣을 수 있는 경우 몇 가지? 1이라는 숫자를 넣을 수 있는 경우는 몇 가지? 3가지. 2도 3가지. 3.5도 3가지. 4도 3가지. 5도 3가지. 3의 5승이에요. 이해했어요? 오케이? 3의 5승이 이게 상수하면 243일 거야. 뺍니다 이제. 그죠? 초과하는 게 생기는 건데, 자, 초과하는 게 생기는 게 제일 큰 게 얼마예요? 다 더하면 아까 얼마지? 15.5였잖아. 그죠? 일단 15.5가 있는 경우가 이제 한 곳 다 때려놓는 경우. 그쵸? 주머니를 한 개만 쓰는 경우지. 이해됐습니까? 주머니를 한 개만 쓰는 경우 얼마야? 한 개만 쓰는 경우. 3가지. 그죠? A에 다 집어넣는 거, B에 다 집어넣는 거, C에 다 집어넣어야 되겠죠? 그죠? 그 다음 두 번째. 이제 주머니를 2개만 쓰는 걸로 할게요. 그죠? 그래야 뭐 11을 초과할 거 아니야. 그죠? 그럼 2개만 쓴다는 거는 잠깐만 이게 숫자가 선생님 머리 아파지는 거 5개 중에서 4개 한 개로 가면 물론 많이 나오겠죠. 그죠? 혹시 3개로도 11 초과하는 게 가능한가? 3개로도? 4, 5 더하면 되네. 요렇게 3개면 되네. 그죠? 네. 근데 요렇게 3개 말고는 안 되네요. 네. 알겠습니까? 그럼 선생님이 지금 이 방향의 기준을 주머니를 1개만 쓰는 경우, 2개 쓰는 경우, 3개 쓰는 경우 하려고 그랬는데 별로 안 좋은 것 같아서 여기서 방향을 틀겠습니다. 그것보다는 이렇게 할게요. 4개 한 개 같은 얘기일 수 있겠다. 4개 한 개 집어넣는 경우랑 4개는 11초가 만들기 편할 거 아니겠죠? 그 다음에 3개, 2개 집어넣는 경우랑 3개, 한 개, 한 개 집어넣는 경우로 하려고 했는데 아니야, 바꿀래요. 그냥 이렇게 하겠습니다. 11초가를 4개의 카드로 만드는 경우. 아까 거의 비슷한 말인데 말만 좀 바꾼 거야. 11초가를 3개의 카드로 만드는 경우. 이렇게 해야 그나마 좀 묶어치기 편할 것 같아서. 알겠죠? 좀 더 배분은 상관없습니다. 알겠죠? 오케이? 쌤 생각에는 이렇게 분량이 제일 좀 개수는 적게 관리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알겠죠? 그러면 얘도 이렇게 쓰면 되겠죠? 이 한 개만 쓴다는 거는 11초가를 몇 개의 숫자로? 5개의 카드로 만든 케이스인 거죠. 요게 기준인 게 제일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이해되겠습니까? 기준은 뭐 조금 틀어져도 뭐 상관없을 것 같긴 합니다. 알겠죠? 이해되겠습니까? 뭔지 이해되겠죠? 네. 그러면 5개로 만드는 경우, 4개로 만드는 경우, 3개로 만드는 경우 이렇게 분리하자는 거야. 자, 5개로 만드는 경우 3개인 거 알겠죠? 다 한 곳에 넣어야 되니까. 4개로 만드는 경우는 봐봐. 숫자부터 뽑아내야 될 거 아니야. 그러면 잘 보세요. 5개 중에 4개를 선택할 건데 1만 빼는 건 되죠. 2만 빼는 거 되고 얘도 빼는 거 되고 얘 빼는 거 됩니다. 왜냐면 전체가 15.5기 때문에. 근데 5 빼고 하는 건 돼, 안 돼? 안 돼. 그럼 이게 뭐가 걸리냐면은 4개의 카드를 묶어내고 1개가 따로 남아있을 텐데, 그죠? 요런 세팅을 결정하는 경우의 수가 몇 가지인 거야? 5 빼고 4개는 묶으면 안 되는 거니까, 그렇죠? 그러면 총 4가지겠죠? 그잖아. 1만 혼자 따로 있는 경우, 2만 따로 있는 경우, 3.5 따로 있는 경우, 4 따로 있는 경우 이렇게 4가지일 거예요. 그죠? 이렇게 분류하는 경우의 수가 4가지라는 거예요. 넷 중에 하나 선택. 됐어요? 이렇게 숫자 분류하는 게 4가지. 그 다음에
그럼 요 두 개, 네 개 한 개가 이제 준비가 됐어. 어떻게 할 거야? 셋 중에 두 군데 넣어야 될 거 아니야. 세 개 중에 두 개 선택, 입회. 약간은 조편성과 유사한 접근이 뭐죠? 분리시켜 놓고 넣는 거. 알겠습니까? 됐나요? 요거 되겠습니까? 그죠? 숫자 분류 딱 해가지고 셋 중에 선택해서 나열. 그죠? 그 다음 11 초과를 3개로 만드는 케이스는 아까 봤지만 요거밖에 없잖아. 그죠? 이 3개는 무조건 뭐 해야 돼? 3.5랑 4랑 5여야 돼. 그쵸? 그럼 얘는 이제 한 군데 들어갈 거야. 그치? 얘부터 넣어. 30. 됐어요? 넣습니다. 그럼 뭐 그게 A라 칩시다. 됐어요? 지금 나한테 카드가 이제 1이랑 2 남았잖아. 그치? 1을 넣을 수 있는 몇 가지야? 아니죠. A는 넣었으니까 이미. B는 두 가지. 2 넣는 경우 두 가지. 이해지고. 요게 그나마 많이 묶어 푸는 풀이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 알겠죠? 진행이 많이 어렵지 않을까 싶어요. 질문. 저 2, 4, 5 안 돼요. 2, 4, 5 안 되죠. 11이니까. 11 초가 되는 거니까. 그렇죠. 그렇죠. 여기 또 궁금한 거. 근데 그 네. 가운데 3C2 곱하기 2 팩은 왜? 요게 뭐냐면 봐봐. 사실은 뭔지 알았지. 네. 예를 들면 뭐 1, 2, 4, 5가 한 팀이고 네. 3.5가 한 팀이고 혼자 가는 거야. 그렇지? 네. 이거 3개 있어. 그 셋 중에서 어떻게 하면 되냐면 셋 중에 2개 선택해서 거기 2팩으로 나열한 거야. 이 두 덩어리를 나열한 거지 이렇게. 알겠습니다. 알겠습니까? 요식 대신에 이것도 되죠? 선생님 얘를 그냥 3개의 주머니 중에 한 개 선택해서 집어넣고요. 남은 2개 중에 한 개 선택해 넣으면 안 되니까 이것도 괜찮죠. 같은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순서 말의 차이인 거죠. 그죠? 3개 중에 주머니 2개 뽑아가지고 나열로 팍 집어넣을 것이냐 아니면은 한 개 집어넣고 한 개 집어넣고 할 것이냐 식은 다르게 나와야지. 알겠죠? 그냥 자기가 하는 행위가 식으로 정확히 있어야 돼. 그게 맞고 틀리고는 그 다음 얘기인 거죠. 알겠죠? 내가 생각한 걸 구현할 수 있어야 되겠죠. 알겠습니까? 그래서 말과 식이 같이 갈 수 있게 진행을 하시고 그거에 대한 이제 수정 작업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그것도 필요. 알겠습니까? 네, 그런 문제다. 자, 여기 경우의 수는 다 한 거 같고요. 그죠? 예. 이거 쌤 생각에는 14번, 16번 정도면요. 이거 어렵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알겠죠? 16번 많이 어렵네. 어려운 문제였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제 요것도 한번 이어서 그대로 이제 우리 경우의 수 문제로 가보시죠. 프린트. 어디 보시죠. 앞으로 마셨습니까? 숙제가 몇 번째였죠? 잠깐만요. 앞쪽에 시험 문제부터 읽어볼까요? 도용 활용 40번부터였나요? 네, 40번부터 혹시 도형 활용이나 조편성, 뭐 대진표 이쪽에서 질문 있으시면 뭐 경우의 수는 쌤이 해드릴게 문제풀이밖에 없습니다. 풀어보고 본인이 접근한 기준들이 있으시면 얘기도 좀 해주시고 그럼 거기에 대해서 또 이제 뭐 어떤 친구들 여기 계실까요? 저번에 우리 대진표 작성 이렇게 기억나요? 이렇게 하는 거? 여기서 6명을 여기 작은 경우의 수를 구해라 했을 때 선생님이 이제 선생님 우리 필기장을 다 선생님이 손수 다 정리해가지고 세팅을 하는 그런 교재인데서 올해 이제 강의를 했으니까 그걸 막 바꾸고 해가지고 이제 세팅해놓은 건데 원래 선생님이 대진표를 이제 밑에서부터 작업을 하는 풀이도 쉬운 게 있어서 그걸로 내가 원래 하는 풀이가 있었어요. 근데 지금 벌써 그 친구가 한 6년 전 수태고 학생인데요. 그 친구가 자기가 생각하는 풀이를 던졌는데 그게 너무 쉽고 좋아서 우리 노트에 있는 내용을 바꿨어요. 그 친구의 의견으로. 그게 여러분 알려준 그 풀입니다. 위에서부터 찢어넣는 거. 그 풀이 너무 쉬워서. 그런 것처럼 여러분들이 어떨 때 보면 여러분들 왜냐면 나는 이제 좀 틀에 갇혀지는 생각밖에 못 할 수 있기 때문에 왜냐면 이 문제 유형분석이 너무 돼 있잖아. 근데 여러분들이 이렇게 톡톡 튀는 생각들을 많이 할 수 있거든요. 경우의 수는 그래서 나보다 더 좋은 기준을 잡아내는 경우가 생각보다 꽤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생각 있으면 많이 던져보시면 쌤이 이제 뭐 커트도 많이 하겠지만 알겠죠? 좋은 이야기들은 칭찬도 많이 할 거니까 자기 생각들을 많이 나눠보시는 게 특히 여기는 도움이 클 수 있다. 자 어찌됐건 질문 149번부터 시작할까요? 149번 그냥 49번이에요? 49번 46번 같이 천천히 해봅시다. 46번 전에 있습니까? 네. 없나요? 46이랑 47이요. 알겠습니다. 같이 다 해보시죠. 잘 푼 친구들은요 자기 풀이랑 비교하시면 되고 알겠죠?
똑같이 가면은 내가 잘하고 있구나 판단하면 되는 거고, 다르면은 자기께 더 좋을 수도 있으니까 뭐 그런 것도 비교 분석 해보시고 알겠죠? 가보시죠. 자, 4인승 자동차의 한 대, 4인승 한 대와 7인승 한 대, 두 대가 있습니다. A, B를 포함한 8명이 나누어 탄다. A랑 B가 있고요. 뭐 1부터 6까지 치시죠. 8명이 있습니다. 그때 운전면허를 소지하고 있는 사람이 3명. 운전을 소지하는 사람이 3명. 그 다음에 그렇지 않은 사람이 5명 있겠죠. 그렇죠? 이런 상태입니다. A, B는 이쪽에 있어요. 여기에 A, B는 포함되어 있다. 이런 얘기는요. 여기 포함되어 있다. 그때 A, B가 서로 다른 차에 타도록 8명이 모두 차에 나눠 타는 방법을 구하라. 단 운전석에 제외한 차 안의 자리는 서로 구분하지 않고 차의 정원을 초과해 타지 않는다. 이 말은 이제 운전면허 소지하고 있는 3명 중에서 찢으라는 거죠. 그죠? 찢어서 이제 집어넣고 남은 애들은 그냥 알아서 놀아 이 말이죠. 자, 지금 주어진 상황은 얘가 8명인데 얘가 지금 4명, 7명이라서 뭐 좀 자리가 좀 여유가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혹시 질문 누가 했죠? 요거? 기준은 어떻게 했어요? 이 접근하는 툴을 민건이는 일단 A, B가 A, B 빼. 괜찮아요. 편하게 얘기해. 네, 해치지 않습니다. 편하게 얘기하세요. 네. 어떻게 접근했냐라는 거야. 시작 스타트만 잡아주면 돼요. 운전면허 있는 응. 1, 2, 2, 1 그러니까 운전면허 사람은 1, 2, 3을 잘 정해놓고 네. 네. 그래서 이 운전면허 있는 사람부터 찍고 나서 네. 나머지 애들 집어넣었다. 네. 오케이 뭐 상관없죠. 준은 어떻게 했어요? 못했습니다. 못했어. 했어요. 근데 재혁이 너. 문제에서 네, 문제에서. 운전면허 있는 사람이 꼭 차에 포함되어 있는다고 말 안 하지 않아요? 그쵸. 저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근데 이제 이게 경우에서 선생님이 개념 정리는 안 했으니까 경우에서 꼭 필요한 게 뭐냐면 이 기본적인 상식과 알겠죠? 경험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선생님 개념 설명할 때 그렇죠? 우리가 또 그렇죠? 예. 굳이 운전면허를 얘기했다라는 거죠? 법규를 잘 지켜서 네, 운전면허 이 사람 타에 태어난 소리지 알겠죠? 뭐 그렇습니다. 예. 요건 좀 애매할 것 같아요. 알겠죠? 만약에 나중에 시험을 봐서 수학생한테 달려가서 얘기를 한다면 쌍욕을 받고 그죠? 그럴 수도 있을 만 알겠습니까? 예, 약간 애매하다 이거는 알겠죠? 좀 그렇죠? 제가 딴지 걸지 말고 이제 받아들여야 됩니다. 알겠죠? 아무튼 갑시다. 그럼 일단 민건이의 기준으로 갈게요. 운전자 나눠 주죠. 알겠죠? 그럼 둘 중에 한 팀은 그 운전 면허 있는 사람 2명 타야 될 거 아니야, 그렇죠? 그러면은 얘가 좀 골치 아픈 게 일단 가보죠. 이 어떻게 돼야 돼? 그렇게 진행하려면 여기 2명 타는 케이스와 여기 1명 타는 케이스를 아예 분리시켜 버려야 돼. 무슨 말인지 이해돼? 오케이? 네, 그래서 아예 1번, 2번은 가야 될 것 같아. 지금 민건이 접근을 하려면. 그래서 무슨 말이냐면 4인승과 7인승을 본다면 운전면허 기준 2명, 1명 타는 경우와 1명, 2명 타는 경우를 분리하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까? 그런 다음에 이제 나머지 애들 채워주는 방향으로 가는 거죠. 쌤 생각에는 근데 요거를 만약 기준 세운다면 나는 명수를 먼저 분리했을 것 같아. 그러니까 4인승과 7인승이니까 8명을 태우려면 제일 적게는 1명, 7명 가능하잖아요. 혹시 안 되나? 그런 거 없죠? 그죠? 그럼 1명, 7명 태우는 경우와 2명, 6명 태우는 경우와 3명, 5명 태우는 경우와 4명, 4명 태우는 경우. 이렇게 분리하는 게 좀 편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면 조편성을 한 다음에 집어넣을 거 아니야. 집어넣을 때 운전석을 알아서 이제 좀 찢어주면 될 거 아니야. 조편성할 때. 이랬습니까? 그게 좀 더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긴 합니다. 가볼게요. 여기 4인승에 2명을 넣으면 뭐 3C로 하면 되겠죠. 그리고 나서 한 놈 자동. 그쵸? 그럼 이미 이제 1, 2, 3은 분리가 됐어. 그쵸? 남아있는 이제 뭐 4, 5, 6이랑 A, B를 태우긴 해야 되는데 A, B는 지금 조건이 따로 없죠? 잠깐만요, 선생님. A, B가 서로 다른 차에 타도록 요만 있네요. 이거 못 읽었네. 얘는 그러면 A, B를 나눠 어디에 자리에 녹록하잖아. 그쵸? 그리고 나서 그럼 여기 A랑 B가 붙었어. 그쵸? 그 다음 남아있는 애가 몇 명이죠 그러면? 3명이네요. 그럼 이제 여기서 분류는 돼야 될 것 같아. 바로 못 풀 것 같고. 왜냐면 3명을 여기다 태울 수도 있고요. 그죠? 아니면은 그죠? 여기 1명 태우고 2명 태우고 2가지밖에 없겠네. 이해됐습니까? 이거 2가지 분리가 돼야 됩니다. 그러면 3명을 여기 다 넣는 경우 1가지. 또는 그래서 여기 1명 태우고 2명 태우는 경우. 그거는 3명 중에 1명 선택해서 저기 집어넣어야지. 나머지 자동. 뭐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이해됐습니까? 그리고 반대 케이스 마찬가지. 3명 1명이면 셋 중에 한명 선택. 얘가 4인승,
얘가 7인승이야. 그러면은 여기 뭐 1, 2, 3 타다 치고 A, B 2패. A, B 붙었고. 그죠? 그 남아있는 이제 3명이죠. 또 4, 5, 6. 4, 5, 6을 집어넣을 때 또 걸리는 게 이게 4인승이라서 여기 2명 가는 경우, 1명 가는 경우, 안 가는 경우 분리해야 되겠죠. 됐습니까? 그러면 여기 2명 가려면은 셋 중에 2명 선택 집어넣고 자동, 그죠? 셋 중에 1명 집어넣고 안 집어넣는 거 한 가지. 가해졌을 거예요. 이해됐습니까? 요거 더하면 답이 나오지 않으십니까? 이해됐습니까? 진행은 뭐 가능할 것 같아서 민건이 기준으로 한번 풀어봤습니다. 그렇죠? 그런 식입니다. 아시겠죠? 넘어가 보겠습니다. 47번도 가보시죠. 47번입니다. 7층에 출발하여 1층까지 내려가는데 7층에서 6명이 타서 6층, 5층, 3층에서만 문이 열리고 문이 열린 층에는 적어도 한 사람이 내렸다. 1층에 도착했을 때 아무도 타지 않았다고 했을 아무도 잠시만요. 말이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아무도 타고 있지 않았다가 아닌가? 아니에요? 말 제대로 된거 맞아요? 내가 이상한 건가? 1층에 도착했을 때 타지. 그렇죠. 아무도 타고 있지 않았다는 생각이 아니라 그렇죠. 사람이 없더라 이 말이잖아. 말이 이상한데? 뭐 그렇습니다. 내가 이제 국어를 제일 잘하는 걸로 일단 아무튼 그때 7층에서 탔던 6명이 엘리베이터 내리는 방법의 수를 구해라. 요거는 이제 방향은 좀 보이는 게 7층에서 6명이 타서 그죠? 7층에서 6명이 탔어. 6명이 타서 6명이 다 몇 층에서 내린 거야? 6층, 5층, 3층에서 최소한 1명 이상 내린 거 맞죠? 네. 나머지 층은 내리지 않았어. 그렇게 내리는 경우의 수를 구해라. 요거는 좀 보편적인 조편성 응용 문제입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6명을 3개의 조로 분리하는 소리야. 왜? 다 내리긴 해야 될 거 아니야. 같이 내릴 놈을 조로 묶어버리는 거죠. 그럼 6명을 봐봐. 하나, 둘, 3개의 조로 분리시킨 다음에 3팩으로 뿌리라는 얘기입니다. 내리는 거 결정해야 되는 거니까. 알겠죠? 요거는 좀 나오는 중 버전의 일단 유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알겠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해야 될 게 뭐야? 6명을 3개의 조로 분리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뭐가 결정이 안 되어 있어요? 명수가 결정이 안 돼 있는 거죠. 그걸 자체로 해야지. 그럼 얘는 뭐 조편성을 하고 그다음 뭐 해야 돼? 나열을 해야죠. 이 상황이 되겠습니까? 조편성하는 경우가 첫 번째 6명을 3개로 분리하는 거니까 선생님은 아까 그 숫자 쓰는 거 똑같아요. 제일 많은 조가 4개, 1개, 1개 가능할 것이고 두 번째 3개, 2개, 1개 가능할 것이고 2개, 2개, 2개 가능하겠죠. 이해됐습니까? 그런 다음에 3팩하면 됩니다. 자, 조편성이 손이 많이 가네요. 6개 중에 4개 선택. 21, 21 나누기 몇 팩? 2팩 그렇죠. 얘 같은 경우는 63, 32, 1실 나눌 거 없고요. 얘 같은 경우는 62, 42, 22 나누기 3팩 다 더하시고 나온 결과에다가 곱하기 몇 팩? 3팩 이러면 정답 이렇게 되겠습니다. 되겠습니까? 네,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네, 체크해보시죠. 조편성 문제다 얘는. 쌤 근데 네. 저 4개 하나 마지막 2실이 아니라 1실이야. 땡큐. 가면 땡큐. 네, 땡큐. 그렇죠. 뭐 하고 있는 거야, 애들? 네, 자, 잘 잡아줘야죠. 됐습니까? 네, 됐습니다. 땡큐. 자, 넘어가시죠. 또 49번. 49번이요. 49번입니다. 보시죠. 자, 다음 대진표 작성 일반적으로 하는 거 이해되시죠? 그죠? 위에서 7명이 있는데 4명, 3명 조편성. 2, 조편성, 2명, 1명 조편성. 끝. 그죠? 근데 얘는 조건이 있으니까 네, 문제 보시죠. 자, 문제 뭐냐면 조건이 껴 있습니다. 1반과 2반이 결승전 이전에는 서로 대결하는 일이 없도록 대진표를 짜라. 그 말은 1반과 2반을 이렇게 멀리 분리시켜라 이 말이죠. 분리시키는 기준이 이래요. 봐봐. 이쪽 라인이 하나 있고요. 이렇게 하나. 그 다음에 이쪽 라인이 있습니다. 이렇게. 그렇죠? 그럼 봐봐. 우리는 이제 풀이를 어떻게 하기로 했냐면 위에서 7명을 찍기로 했잖아. 그렇죠? 그럼 우리가 여기 7명 있어요. 얘를 이제 일단 몇 명 조편성해야 돼. 4명, 3명. 4명, 3명 조편성을 원래 하는 건데 이렇게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때 얘가 말하는 걸 지켜주려면
1반과 2반을 여기 어떻게 하면 돼? 한 명씩 넣어버리면 되죠. 그리고 이제 그냥 뿌리면 되잖아. 그럼 얘네들이 결승점에 만날 일이 없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즉 4명 안에 1반이 들어있던 3명 안에 1반이 들어있던 1반, 2반을 한 개씩 넣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이해겠어요? 그러면 제일 먼저 할 때 문제가 발생됩니다. 뭐냐면 7개의 반을 처음에 할 때 우리가 이제 4명 조와 3명 조로 분리를 하는데 뭘 만족해야 돼? A, B가 다른 조여야 돼. 그죠? 쌤 저번 시간 조편성 정리 드릴 때 이렇게 조건이 개입되면 조편성 공식을 쓸 수는 없어요. 알겠죠? 그냥 풀어야 돼. 자, 그냥 푼다는 게 뭐냐면 저번에 비슷한 걸 보여드렸습니다. 봐봐. A, B가 다른 조에 들어가는 A, B를 빼면 이제 뭐 1부터 5반을 칠게요. 아, 여기 1반, 2반이구나. 아, 이렇게 할게요. 이렇게. 얘를 집어넣을 때, 알겠죠? 이 상황을 만들겠습니다. 그럼 A, B를 분리시키고 이제 나머지로 조를 짜면 됩니다. 아시겠죠? 어떻게 해야 될까요? 상황은 다 이해하셨죠? 네. 어떻게 할까? 누구부터 넣을까? 야, 1, 2, 3, 4, 5부터 넣어야 되겠어? A부터 넣어야 되겠어? AB를 넣어야죠. 원래 조건부터 처리해야 돼. 그럼 A, B를 넣는데 봐봐. A, B 들어가는 경우랑 B, A 들어가는 경우 같은 경우가 다른 경우야. 다른 경우죠. 명수가 틀리니까. 2팩부터 출발해야 될 것 같은데. 그죠? 그러면 여기 A가 이미 들어가고 여기 B가 들어왔어. 그죠? 문제 맞게 하면 1반, 2반이긴 한데. 알겠죠? 샀으니까 갑시다. 그러면 찢었죠? 이제 여기 몇 놈 더 필요해? 3명. 그냥 뽑아 넣어 그냥. 조편성 공식이 없어 어차피. 알겠죠? 5개 중에서 3개 선택. 됐나요? 네. 그러면 여기 뭐 1, 2, 3이 들어갔어 이제. 4, 5가 들어갔겠지. 그러면 처음 찢으면 끝난 거야. 그럼 이제 그다음부터는 이제 우리가 하던 풀이 하면 돼. 여기 이미 이제 A, 1, 2, 3이 있고 여기는 3, 뭐 4, 5, B, 4, 5가 있어요. 그죠? 이제 밑에 뒤집어 짜야죠. 4명 가지고 어떻게 해야 돼 이거? 둘둘 조편성. 그쵸? 저쪽 짜면요 4명 중에 2명 선택, 2명 중에 2명 선택 나누기 200. 저쪽 끝. 그죠? 이쪽은요 3명 가지고 2명 1명 조편성도 괜찮고 아니면 여기만 결정하면 되는 거 아닌가? 30. 한 명 박으면 나머지는 뭐 어떻게 들어가 상관없잖아. 알겠습니까? 그렇게 되고. 알겠습니까? 네, 그래서 뭐 그 작은 요소들은 본인의 생각과 그 시기의 일치만 되면 되고 틀렸으면 이게 왜 틀렸는지 배우면 되죠. 알겠죠? 그렇게 항상 이 자기 생각과 맞게끔 진행을 잘 해주세요. 넘어가 보겠습니다. 또 질문이요. 이제 우리 61번부터 받아야 되지 않나요? 네. 네, 그럼 해보시죠. 없나요? 63번 63번입니까? 62번입니까? 네, 62번 보시죠. 아, 62번이 뭐 쌤 느낌은 이제 뭐 이런 문제도 만들었구나라는 느낌을 좀 캐치할 수 있는 문제긴 한데 이 62번이 얘가 이런 얘기예요. 봐봐. 이게 적어도 2장을 꺼내서 적어도 2장이라는 건 2장 꺼내도 되고 3장도 되고 4장도 되고 다 꺼내도 되고 이 말이잖아. 그렇죠? 근데 지금 보면요. 1이 2개 있고요. 그죠? 그러면 1, 2개 보면 1도 된다는 거지. 1 곱하기 1이 1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1 되고요. 그 다음에 2가 2개 있고요. 3이 2개 있고 5가 1개 있고 7이 3개 있거든? 근데 뽑는 개수를 정해주지 않았어. 그잖아. 다 뽑는 것도 되고 2개도 되고. 그러면 이게 소인수분을 했을 때 2를 2개까지 써먹을 수 있고 3을 1개, 2개까지 써먹을 수 있고 5도 1개 써먹을 수 있고 7을 3개 써먹을 수 있는 얘의 약수의 개수를 구하라는 얘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매칭을 시켜보시면 파악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래서 답은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소인수분해가 된 약수의 개수 어떻게 구하죠? 지수를 3 곱하기 3 곱하기 2 곱하기 4 이게 아마 답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아시겠죠? 그런 환경을 카드로 이렇게 교묘하게 만든 느낌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요거를 뽑아내서 만들어지는 그 숫자들을 파악해봐라라는 건 이 숫자들의 배합으로 만들어지는 약수들을 다 찾아라 이 말인 거죠. 알겠습니까? 뭐 이런 문제였다. 이거는 가벼운 경험치로 하고 넘어가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 63번이요? 네. 네. 요 지금 누구야? 63번. 알았어. 네, 알겠어. 보시죠. 3번 던져 곱이 10의 배수가 되는 경우를 구해라. 요거는 포인트가 뭐겠어요? 세 주사의 곱이 10의 배수가 돼야 돼. 그럼 이건 핵심이 뭐야? 2랑 5를 그렇죠. 2보다는 좀 넓게 짝수. 꼭 2가 아니잖아. 그렇죠? 네. 그러니까 여기서의 기준은요. 숫자를 어떻게 분리시켜라?
짝수가 될 수 있는 몇 개야? 3개. 2, 4, 6. 그죠? 5란 이제 숫자가 하나 있고 5란 숫자가 한 개, 5란 5한 개 있고 그 다음에 그 외가 뭐 1, 3이겠죠? 2개. 요 문제는요 숫자를 이렇게 분리시켜서 바라봤냐가 핵심이죠. 알겠습니까? 왜냐면 10의 배수 만들려면 짝수 하나 필요하고 5 하나 필요할 텐데 그죠? 그럼 이제 숫자를 여기 있는 1부터 6까지 숫자를 이렇게 분류해야지. 알겠습니까? 예. 요 눈이 핵심이야 이거는 알겠죠? 그런 다음에 이제 정리해야죠. 자 일단 필요한 거 무조건 얘와 얘는 적어도 한 개 뽑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 케이스가 첫 번째. 또 얘를 많이 뽑는 걸로 합시다. 짝수를 최대한 몇 개 뽑을 수 있어? 2개. 5를 써야 되니까 2개 한 개 뽑는 케이스. 그죠? 두 번째. 줄여. 하나, 2개 뽑는 케이스. 세 번째. 하나 뽑는 케이스. 말고 없을 것 같은데. 그쵸? 이렇게 뽑아서 A, B에 집어넣으면 되지. 이 주사를 던진 느낌보다 알겠죠? 숫자를 만들면 거니까. 이해되겠습니까? 핵심은 이제 숫자를 이렇게 바라보는 게 중요하지 않나 싶어요. 얘는 풀어볼게요. 자, 짝수 2개가 필요합니다. 그죠? 그러면요. 3개의 문자 중에 짝수 2개 쓸 문자 선택. 3, C, 2. 이거 이해되겠어요? 네. 그러면 A, B, C 중에 얘 둘은 짝수란 소리야. 얘는 5의 배수겠지. 이해되겠어요? 네. 그러면 A가 될 수 있는 짝수 몇 가지야? 3가지. 2, 4, 6. B도 3가지. 3의 제곱. 5는 1가지. 끝. 얘는요? 짝수 하나면 되는데, 그지? 어떻게 하면? 3개 중에 하나 선택. 이게 A, B, C를 선택한 거야. 그게 A야 이번에는. 얘들 5의 배수. 그쵸? 얘 볼 수 있는 몇 가지? 3가지. 2, 4, 6. 나머지 5. 끝. 그죠? 얘가 할까요? 얘는 뭐 짝수인 거랑 5의 배수인 거랑 1 또는 3인 거를 이렇게 하나씩 지정해야 될 거 아니야. 요거 3팩이죠. 요거 이해되겠습니까? 오케이? 그럼 이 세 공간, 이 세 카테고리를 이렇게 나열. 그럼 정해졌어요. 짝, 5, 나머지 됩니다. 짝수인 게 몇 가지? 3가지. 5는 1가지. 그죠? 뭐 쓰면 1가지. 그 다음에 1, 3, 2가지. 다 더하면 정답. 이해됐습니까? 저 매칭을 하면서 얘기하다 보니까 여러분 요런 것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학생 3명이랑 남학생 3명 있습니다. 한 명씩 남자 1명과 여자 1명씩 짝을 짓는 경우의 수를 구해라. 이거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여자가 A, B, C가 있고 남자가 X, Y, Z가 있어. 한 명씩 이제 커플을 세팅하는 거죠. 알겠습니까? 이거 어떻게 해야 돼? 경우수 따지면 남자 셋, 여자 셋. 한 명씩 짝 짓는 경우의 수. 이렇게 명수가 같은 상태에서 한 명 짝을 지을 때는요 그냥 3팩을 하면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봐봐. 여자애들을 세워놓고 그냥 가만히 서 있어요. 얘네들은 남자를 거기 나열하는 거죠. 3팩. 한 명씩 붙어 있을 거 아니에요. 알겠죠? 그러니까 명수가 같은 상태 1대1 짝짓기는요 그냥 팩토리얼로 하시면 됩니다. 알겠죠? 선택을 하면 꼬이기 때문에. 알겠죠? 그래서 개수 같으면 그냥 팩토리얼. 그러니까 한쪽 집단을 그냥 사람 자리로 보고 나머지를 거기 나열하는 느낌으로 가는 거지. 옆에 세우는 느낌인 거죠. 알겠습니까? 네. 그 얘기를 하는 이유가 있어요. 얘 때문에 그런 거야. 내가 지금 봐봐. 지금 짝수 부를 뭐 A, B, C를 하면 한 개씩 썼을 때 내가 지금 소문자 A, B, C에 매칭시키는 방법을 3팩이라 했잖아. 그렇죠? 약간 그런 얘기로 한 거야. 알겠죠? 이게 이제 세 덩어리와 셋을 짝 찍는 케이스니까. 요건 나열만 틱하면 됩니다. 알겠죠? 자, 그 다음 가보시죠. 네. 또 질문. 오늘 뭐 숙제가 다 안 될 수도 있으니까 좀 해보세요. 없습니까? 65번. 65번이요? 네, 가시죠. 65번. 자, 65번의 문제를 딱 읽는 순간 여러분들 A, B, C의 숫자를 어떻게 바라봐야 될까? 여러분 생각해봐. 이게 그런 기준의 핵심인 거야. 쌤이 지금 봐봐. 3개의 수의 곱이 10의 배수를 보자마자 잠깐만 짝수냐 5냐 그 외냐 숫자를 이렇게 분류하고 있잖아. 그렇죠? 그러면 여기 있는 65번을 딱 읽는 순간 여러분 당연히 A, B, C가 나올 수 있는 숫자를 어떻게 분류시켜야 되겠어요? 요 문제.
네? 봐봐요. 세 개의 주자를 던져 나오는 게 A, B, C인데 얘가 홀수가 되는 경우의 수를 구하래요. 그러면 1, 2, 3, 4, 5, 6 중에서 숫자를 어떻게 분류해야 되겠어? 홀자로 분류하죠. 이해했습니까? 그럼 여러분들이 이미 이걸 볼 때 이거 홀일 때 짝일 때 홀일 짝일 때 홀일 짝일 때 홀일 짝일 때 이거 봐야 될 거 아니야. 그때 뭐가 딱 걸려야 될까? 얘가 홀수라면 A, B, C가 다 뭐라는 거야? 홀수라는 거네. 그것부터 체크해봐야지. 그러니까 이 문제를 보자마자 기준이 딱 바뀌는 거야. 이 홀짝이 중요한데? 숫자를 보자마자 홀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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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되는 거지. 왜? 세 개의 곱이 홀되는 케이스는 되게 독특한 케이스잖아요. 다 홀수란 얘기잖아. 그러면 세 개가 다 홀수인 케이스는 잠깐만 다 홀수면 얘가 홀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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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홀수니까 결과가 얘가 말하는 홀수가 돼야 안 돼? 안 돼. 이제 시작이 되는 거 풀이가. A, B, C가 뭐가 돼야 돼? 짝수가 돼. 괜찮습니까? 네. 그럼 이제 그 다음 오는 생각이 뭐겠어? 세 개의 곱이 짝수라면 또 머리빨 돌아야 돼. 세 개가 다 짝수일 수도 있고 두 개만 짝수일 수도 있고 한 개만 짝수일 수도 있겠죠. 그죠? 세 개가 다 짝수면 짝짝짝짝이기 때문에 안 돼. 두 개만 짝수면 짝짝홀짝이기 때문에 돼. 한 개만 짝수면 짝홀홀짝이기 때문에 안 돼. 결론은 A, B, C를 만들 때 짝수 몇 개? 두 개와 홀수 한 개가 되는 경우의 수를 구하라는 거네요. 이 식은 필요 없네요. 알겠습니까? 네. 그냥 봐봐. 뭐가 핵심이야? 기준. 알겠죠? 이미 내가 문제를 보자마자 홀짝 이렇게 풀고 있단 말이야. 알겠습니까? 네. 그걸 빨리 이제 배워야 돼. 그러면 들어가시죠. 풀이야. 내가 알겠죠? 지금 어떻게 해도 돼. 나중에 다 합니다. 알겠죠? 이걸 보고 이렇게 딱 할 수 있는데 그 다음에 이제 풀어요. 볼 수 있죠. 풀이는 좀 아직 준비가 안 됐어. 괜찮아. 이게 실력인데? 이 문제를 풀고 이걸 정리해서 됐어 그러면. 틀려도 돼. 지금 시험 본 것도 아니고. 그죠? 얘가 실력이 좋은 거예요. 풀이 들어가면요. 세 개 중에 두 개 선택. 짝수. 네. 가정. 그죠? 곱하기. 짝수 홀수 몇 가지? 세 가지. 비짝수 세 가지. C 홀수 세 가지. 정답. 이해됐습니까? 네,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알겠죠? 궁금해서 질문하시고요. 없나요? 네, 선생님이 약간 목소리 높아지는 거는 원래 의견이 그렇습니다. 네, 흥분한 게 아니니까 질문 많이 하세요. 질문 있으면 언제든지. 넘어가겠습니다. 자, 경우에서 지겹죠, 그죠? 네, 지겨워요. 네, 우리 수요일날 담당한 나의 역할이 바쁜 역할이라 알겠죠? 화이팅! 네, 봅시다. 네, 또 질문! 98번이에요. 68번. 68번. 요거는 보십니다. 외심이 삼각형의 외부에 존재한다. 그건 무슨 말인지 알았어요? 여러분 외심이 삼각형 외부에 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둔각삼각형. 뭐라고요? 둔각삼각형. 그렇죠. 둔각삼각형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알겠죠? 요거부터 해석이 돼야 한번 풀겠죠. 알겠습니까? 쌤, 왜 둔각입니까? 라고 한다면요. 외심이 여러분 혹시 이거는 중요한 얘기일 수 있는데 요거는 이제 여러분 직각 삼각형의 외심 어디 있어요? 이변해 줍죠. 그렇죠. 여기 좋아. 여기랑 이렇게 똑같죠. 그러니까 직각이 기준인 거야. 알겠죠? 거기에 이제 예각이 돼버리면 외심이 하나 들어갑니다. 근데 이제 둔각이 돼버리면 외심이 밖으로 튀어나가 버리죠. 알겠죠? 그래서 여기 뭐 그려보면 또 알 수도 있는데 그럼 결국 이제 우리한테는 둔각 삼각형이 몇 개 나오는지 확인해 봐라 이렇게 문제를 낸 거죠. 이해됐습니까? 자, 둔각삼각형은 구하는 법을 당연히 배운 적이 없기 때문에 본인들이 알아서 기준을 잘 정해서 열심히 이렇게 찾으면 되는데요. 이제 8개 그죠? 점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했습니까? 기준 어떻게 했어요? 기준? 지름을 기준으로. 지름은 들어가면 안 되는 게 지름이 들어가면 다 직각이잖아. 지름은 빠져야 되니까. 그쵸? 쌤은 이렇게 했어요. 쌤 얘기 한번 들어보시고 한번 자기과도 비교해보시고 더 좋은 대안이 있으면 당연히 이제 추천 좀 해주세요. 나이프로 좀 바꿀 수 있으니까. 쌤이 이렇게 했어요. 이게 둔각 찾는 거니까 어쨌든 봐봐. 요 변, 이 한 변의 기준으로 알겠죠? 일단 둔각이 요게 둔각이잖아. 그쵸? 그러니까 이렇게 딱 무슨 말이냐면 한 칸 한 칸으로 만든 거예요. 딱 이렇게. 그죠? 요런 거. 저런 케이스. 나는 이거 풀 때 분류부터 해요. 어떤 케이스 나오는지. 난 따지면 되고. 그죠? 두 번째 케이스. 요거 한 변을 쓰고요.
요거 1을 쓰고요. 여기 2를 쓰는 거예요. 이렇게 두 칸. 이렇게 2를 쓰는 거. 1, 2로 만든 케이스. 요거 내가 그려봤더니 둔각이던데. 아, 1, 2 됩니다. 1, 2 알겠죠? 한 칸이랑 두 칸을 세팅하는 거 됩니다. 자, 그 다음요. 이제 얘 또 두 칸 만들어야지. 두 칸 했더니 어떻게 돼요? 직각이 돼요. 아, 두 칸 안 되는구나. 그러면은 한 칸, 세 칸 되나? 확인. 한 칸, 세 칸 이렇게 오잖아. 직각이 돼요. 아, 한 칸, 세 칸 안 되는구나. 더 이상 갈 데가 없어. 이거밖에 없구나. 나는 이렇게 했습니다. 알겠죠? 왜? 다 따져야 되는데 확신이 없으니까. 그래서 이제 한 칸 정해놓고 이제 한 칸, 두 칸 이렇게. 무슨 말인지 알겠죠? 두 칸, 세 칸, 한 칸, 세 칸 하다 보면 이거밖에 없어요. 알겠죠? 그러면 이제 요게 되는 케이스는요. 봐봐. 요 꼭지점이 되는 게 하나, 이게 8개잖아 지금, 그렇죠? 8개. 그죠? 이제 얘가 문제인 건데 얘는 봐봐. 한 변에 얘는 이제 1은 필요하니까 2를 여기로 2 만드는 경우와 여기로 2 만드는 경우 두 개 다 가능해요. 한 변당 2개. 이 변에도 2개. 겹치는 체크해야 돼. 겹치는 거 없어 근데. 변이 8개야. 그죠? 배고파지. 나는 이렇게 했습니다. 알겠죠? 여러분 자기만의 또 기준이 있겠죠. 알겠죠? 틀리지 않고 잘 풀었다면 그건 잘한 거니까. 알겠죠? 그래서 그 기준에 대한 여러분 이거는 어떻게 비교하고 수긍을 해야 되냐면 안전성을 비교해야 돼요.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더 쉬운데 이게 더 빠른데 이건 별로 중요하지 않아. 빠른 게 제일 사치야. 그래서 알겠죠? 저러면 안전하겠다. 그 기준이 제일 중요한 거죠. 알겠죠? 요건 어차피 다 세는 거니까. 알겠죠? 마지막 하나만 맞춥시다. 그다음 69번? 아닌가? 몇 번이죠? 72번. 70번? 70번도 할 얘기가 좀 있는데 70번 얘기 좀 봅시다. 70번입니다. 아직 괜찮죠? 70번. 72번도 같이 되겠지. 여러분 72번부터 좀 해야 돼요. 72번이요? 72번부터 해야 되고요. 72번은 그냥 식이라서 이게 진행을 못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72번 하고 70번 풀고 마칩시다. 72번입니다. 가볼게요. 어느 아마추어 탁구팀의 여자 선수는 남자 선수보다 2명이 더 많다. 스톱! 여기까지 읽고 뭐 했어? 나는 이런 게 제일 궁금해. 비지수. 그렇죠. 남자를. 여자를. 오케이. 여자를 A로 했어요? 예. N을 추천합니다. 알겠죠? 여기는 다 자연수니까. 알겠죠? 여자를 N이라 치면 남자는 N-2. 좋아요. 그죠? 첫 줄 읽고 이거 했어? 준비 잘 돼 있네. 알겠죠? 첫 줄하고 이런 거 안 하고 풀어서 맞췄어? 준비는 좀 안 된 느낌이 들긴 합니다. 알겠죠? 풀이는 잘했는데. 알겠죠? 왜 글을 읽으면서 계속 풀이가 진행이 돼야 돼요. 한 줄 한 줄씩. 알겠죠? 그런 상태에서 들어가 볼게요. 이 팀에서 여자 2명으로 이루어진 복식팀을 만드는 방법의 수 구할게요. 여자 중에서 2명을 선택하면 됩니다. 요만큼 팀이 나오는 거죠. 알겠죠? 그리고 남자 1명과 여자 1명으로 이루어진 복식팀을 만드는 경우의 수, 이거는 n명 중에 하나 뽑고 n-2명 중에 하나 뽑으라는 얘기야. 그죠? 그보다 20이 작다. 이거 풀란 얘기죠. 알겠죠? 2차 방식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뭐 이렇게 잘 풀어보세요. 자, 70번을 마지막 문제로 풀이하도록 하겠습니다. 70번 가시죠. 70번입니다. 자, 이것도 이제 좀 봐놓으시면 도움이 되는 얘기라서 잘 들어보세요. 70번입니다. 자, 우리가 경우의 수를 풀다 보면 이런 게 있어요. 그 세 자리 자연수 이러면 요거는 뭐 이제 많이 하던 거니까 자연수 이러면요. 이게 총 이제 아마 900개일 텐데 이렇게 되거든. 땡땡땡이 있고요. 여기 들어갈 수 있는 몇 가지? 9가지. 여기는 10가지. 0부터 9까지 그렇죠? 10가지. 해서 900개가 나오죠. 숫자 쓰면 100부터 뭐 999까지겠지. 900개 아닙니까? 그죠? 이런 건데 얘가 말하는 것처럼 얘는 물론 500까지긴 한데요. 쌤 이렇게 얘기할게요. 1부터 일단은 이제 틀을 잡기 위해서 999까지. 이거 숫자 몇 개? 999개죠. 얘는 자릿수가 기준이 아니라 1부터 쭉 다 따지는 거잖아. 그렇죠? 이런 걸 따질 때 경우의 수에서는요. 이렇게 바라봐야 돼. 자, 세 자리를 만드는 거야. 근데 여기 앞에 0도 가능한 거야. 그럼 여기 넣을 수 있는 몇 가지인 거야? 10가지. 여기는요? 10가지. 여기도 10가지.
근데 잠깐만 000은 여기 있어 없어? 그것만 빼줘. 그러면 999가지입니다. 자 이런 수를 경우의 수 따질 때는요 앞에 0까지 밀어 넣는 거야 그냥.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봐봐 예를 들면 선생님 012는요 그게 10이잖아. 003은요 그게 3이야. 알겠죠? 000만 빼고 이 처음부터 0을 다 밀어 넣는 거야. 숫자를 이렇게 바라봐야 얘를 이제 좀 편하게 다룰 수 있어요. 이해겠습니까? 그래서 경우의 수 다룰 때는 1부터 가는 자연수는요 요런 생각으로 알겠죠? 요런 생각으로. 알겠습니까? 그러면 이제 이런 문제가 좀 다루기 편해지는 거야. 자 문제 볼게요. 자 문제 뭐냐면 1부터 500까지 숫자들 중에서 이미 장치가 돌아가는 거야. 처음 자리는 0부터 5까지 넣을 수 있고 500은 안 되는구나. 0부터 4까지. 그죠? 두 번째는 0부터 9까지 앞에 0이 오든가 말든가 집어넣으면 되겠냐. 알겠습니까? 이런 사고 잡히는 거죠. 그런 상태에서 가보시죠. 문제는 1을 총 몇 번 쓰냐 이 말이죠. 1부터 500까지입니다. 그죠? 근데 500대는 볼 게 없기 때문에 500이라는 숫자 1을 안 썼잖아. 그렇지? 그러면 이제 1부터 499로 봐야 이런 생각을 하기 편하겠죠. 이해됐습니까? 자 그러면 1을 몇 번 썼는지 따져볼게요. 자 자리가 3개 있습니다. 자 쌤의 기준은 이렇게 할게요. 첫 번째 100의 자리에 1을 쓰는 경우, 두 번째 옆으로 가자. 10의 자리에 1을 쓰는 경우, 세 번째 1의 자리에 1을 쓰는 경우. 이 개수를 다 더해주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쵸? 진행하겠습니다. 자 100의 자리에 1을 쓰는 경우 여기 1일 거 아니에요. 여기. 그쵸? 그럼 여기 올 수 있는 것만 따지면 되는 거 아니야? 그쵸? 여기 올 수 있는 몇 가지? 0부터 9까지 다 되잖아. 어차피 100짜리잖아. 100, 500까지밖에 없으니까 10가지. 여기는요? 10가지. 이거 100개죠. 여기서 만약에 쌤 여기 1도 있지 않습니까? 그거는 이거 뒤에 써질 거잖아. 1을 몇 번 썼냐 얘기니까. 그죠? 100의 자리 1은 100번 썼어요. 두 번째, 자 10의 자리 1입니다. 여기 1인 거죠. 그쵸? 자 여기 넣을 수 있는 게 몇 가지인 거야? 그쵸? 0, 1, 2, 3, 4, 5가지. 0을 넣든가 말든가 상관없잖아. 그쵸? 0, 5가지. 여기 몇 가지? 10가지, 50가지. 그쵸? 여기는요? 땡땡 1 똑같죠? 여기 5가지. 10가지. 50가지. 그러면 정답 되겠죠. 알겠습니까? 네, 그래서 뭐가 봐봐. 이 문제에서 뭘 배워야 돼? 숫자를 이렇게 봐야 되는구나. 알겠습니까? 네. 일반적인 세자리수와는 다른 조건입니다. 아시겠죠? 1부터 가는 건 0부터 같이 넣어가면서 가는 거예요. 이해됐습니까? 네, 그러면 답이가 편해질 것이다. 알겠죠? 자, 오늘 수업 여기까지 하고요. 그 다음 시간에 72번, 1번 뭐 여기 라인부터 또 진행을 할 겁니다. 어차피 여기는 이렇게 풀어주면 이제 혼자 선생님 풀이 보지 말고 푸세요. 근데 만약에 이런 경우 있어요. 선생님 그때 수업 때 어떻게 풀었지 기억이 안 나. 네가 풀어 그냥. 선생님 풀 다른데 뭔 상관이야. 풀어 그냥. 알겠죠? 풀고 안 돼? 들고 와. 그러고 공부해야 돼. 알겠죠? 선생님 쫓을 필요 없습니다. 하고 싶은 걸 막 푸시고 숙제는 여러분 80번까지 풀이가 되어 있을 텐데요. 진행답은 오늘 안 한 것부터 좀 미루고 할 겁니다. 알겠죠? 그렇게 할 거니까 저번에 한 20분 그린 것 같은데. 네? 아니요. 저번에 54, 40. 됐나요? 알겠습니다. 30개였어? 10개 하고 싶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나가는 번호는 81번부터죠? 네. 81번부터 잠깐만요. 우리가 이거 왜 예, 뒤에 조금씩 어려워지긴 합니다. 알겠죠? 지금 15개를 110번까지였다. 111번까지였다. 99분까지 111번까지 딱 되는 9분까지도 많은데 수장판. 그래서 30개나 풀어야지 일주일인데 그렇지 않습니까? 110 110, 숫자일 때도 따로 있는데 알았어. 25개로 합시다. 오, 와우. 문제가 좀 난이도 있으니까 꼼꼼하게 또 자기 잘 세우시고 알겠죠? 이렇게 하고 다음 시간에 끝내면 돼요. 알겠습니다. 이러면은 수고하셨습니다. 맛있다. 이러면 금요일 것도 좋고 복수 열심히 하세요. 수고하셨습니다. 와, 잠깐만 이거 와야 잘한다. 이거 펴고 있네 그냥 이번 주